천년 전 어둠의 심연이 인간 세상에 괴물들을 불러왔다. 하지만 신성한 강철의 등장으로 인류는 생존의 희망을 얻었다. 그 후 인간은 신성한 강철로부터 힘을 받아 필사적으로 괴물들과 싸웠다. 마침내 끊임없는 업그레이드 끝에 인류는 괴물들을 심연으로 밀어넣어 우리 영토를 지켰다. 그 이후 중국은 9개의 신성한 강철을 배치했고 매년 고등학생들의 힘을 선발하여 심연과 싸우는 직업 변경 대회를 개최한다. 괴물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려면 젊은 세대의 힘이 여전히 필요하다. 린텐 신성 강철 지부의 53번째 직업 변경날 많은 학생들이 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 참석했다. 연단에서 강사가 큰 소리로 말한다. 학생 여러분, 직업 변경 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나중에 신성한 강철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재능에 따라 무작위로 직업을 할당할 것입니다. 전투 또는 지원 클래스 전문가가 되든 화국에 헌신해야 합니다. 화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학생이 18년간의 힘든 공부를 외쳤다. 드디어 각성의 시간이다. 그의 친구는 신나서 말했다. 나한테 전사 클래스를 줘. 그럼 길드에 가입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어. 그가 웃었다. 전사가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우리 고등학교에서 전투 클래스 전문가가 될 성공률은 50%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누군가 외쳤다. 야, 봐. 린테나오는 수업 변경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아직 자고 있네. 다른 사람이 비웃었다. 그는 학교에서 최악의 학생이야. 지원 클래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야. 모든 클래스 중에서 최악인 야수 조련사가 그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린테나오 1고등학교 2반에서 최악의 학생이고 그들이 조롱하는 사람이야. 그도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수업 변경을 고대하고 있지만 어떤 수업을 받게 될지 궁금하다. 대머리 친구가 린테나오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테나오, 수업 목표가 뭐야? 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내 목표는 당연히 5레벨 재능이나 숨겨진 클래스지. 모두가 훨씬 더 크게 웃었다. 너희들 들었어? 최악의 학생이 숨겨진 클래스에서 5레벨 재능을 꿈꾸고 있다. 더 이상 꿈꾸지 마. 지원 클래스를 받는 것조차 힘들 거라고 생각해. 내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 잠재력 평가 결과는 C등급이었어. 맞아. 린테나오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 평가에 따르면 내 인생은 정말 망했어. 시스템에서 그의 통계도 꽤 낮은 것 같다. 그는 여전히 생각했다. 하지만 야생달기 봉황으로 변할 수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시간 여행이 일어날 수 있다면 분명히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어쨌든 좋은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 강사가 1번고등학교 2반의 학생청 린텐이라고 불렀다. 수업 변경을 위해 무대로 나와 주십시오. 왕동, 수업을 변경하기 위해 무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키가 크고 근육질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무대로 걸어가면서 쓸모없는 놈, 내가 수업을 바꾸는 것을 지켜봐 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왕동에게 수업 변경에는 약 5초가 걸립니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정상입니다. 그냥 참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석판에 손을 얹었다. 한 줄기 빛이 천천히 뿜어져 나왔다. 잠시 후 성스러운 빛의 인도 아래 수업 변경 성공, 전사라는 발표가 울려 퍼졌다. 왕동은 신나서 대단해 라고 외쳤다. 시스템은 그의 현재 레벨, 재능 레벨 C를 표시합니다. 선생님은 재능 레벨 C는 이미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자격을 갖춘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린텐시 길드 센터에 등록하십시오. 가능한 거기에서 당신의 경력 지식을 안내해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기쁜 듯이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를 본 두 소녀는 왕동은 정말 잘생겼어 라고 외쳤다. 나도 데려가 줘. 나중에 던전에 갈 때 나를 잊지 마세요. 이 왕동은 정말 운이 좋아. 전사가 되는 것은 보장된 직업을 갖는 것과 같아서 정말 부럽다. 두 소녀가 하트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본 왕동은 팔을 들어 그들에게 근육을 과시했다. 하지만 걷다가 실수로 린테나오와 부딪혔다. 이를 본 그는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라며 조롱했다. 그래서 우리 반에 쓸모없는 놈 린테나오야. 린테나오는 그를 바라보며 이 왕동은 항상 나에게 문제를 일으켜 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가 전사가 되었으니 나중에 고생할 게 분명해. 주변 사람들이 린테나오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우리 동생 동과 부딪혔는데 사과도 안 해? 벙어리야.
나는 항상 내가 짜증났어. 항상 우울해 보여. 누군가를 겁주려고 왕동은 너그러운 척하며 말했다. 좋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 쓰레기가 재미를 망치게 하지마. 오늘은 축하할 날이야. 도시의 술집 내가 낼게. 린테나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걱정했다. 저런 약자를 괴롭히는 녀석도 전사가 될 수 있다니. 나는 뭐가 되려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근거렸다. 저 쓸모없는 녀석은 뭐가 되려나. 분명 나고자일 거야. 무대에서는 선생님이 다음을 불렀다. 다음은 린테나오 학생. 무대로 나와 직업을 바꾸세요. 린테나오는 네라고 대답했다. 강철에 다가가면서 걱정스럽게 생각했다. 전사, 마법사, 심지어 서포터 직업이라도 괜찮아. 제발. 린테나오는 천천히 강철에 손을 얹었다. 강한 빗줄기가 다시 뿜어져 나왔다. 린테나오는 이 빛에 놀랐다.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건가? 선생님은 나올 것 같아? 라며 외쳤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테스트가 끝났다. 선생님은 린테나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모두 자기 운명이 있는 법이지. 학생, 자네 직업을 준비하게. 린테나오는 결과를 보고 더욱 놀랐다. 소환사.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곧바로 웃음을 터뜨렸다. 소환사는 직업 바꾸자마자 쓸모없는 직업 아닌가? 소환사는 전투 직업이라고 하던데. 소환수 키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고 효과는 미미하대. 정말 쓸모없는 직업이지. 린테나오는 이제 망했어. 그가 생활 직업보다 더 안 좋은 소환사로 전직할 줄은 몰랐네. 앞날이 험난하겠군. 갑자기 시스템 음성이 울려 퍼졌다. 호스트 각성 감지, 신분 결속, 심연의 군주, SSS 레벨 특성 스킬을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10레벨마다 SSS 레벨 시면 특성이 무작위로 활성화됩니다. 린테나오는 믿을 수가 없었다. 시스템, 즉시 SSS 레벨 특성을 획득합니다. 그는 10레벨마다 SSS 레벨 특성을 활성화한다고? 그럼 100레벨에는 SSS 레벨 특성을 10개나 갖게 된다는 거 아냐? 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린테나오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었다. 시스템 음성은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며 SSS 레벨 특성을 뽑아냈다. 호스트님, SSS 레벨 특성 스킬을 획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악마 희생. 악마 희생은 호스트의 최대 생명력 1개를 회복 불가능하게 희생합니다. 즉시 소환수를 레벨업시키고 악마화시켜 지옥의 신성한 힘을 받습니다. 악마화 후에도 소환수는 전투를 통해 레벨업하고 정상적으로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린테나오는 생명력 1개를 영구적으로 깎는다니 대가가 꽤 크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환사로서 내 소환수만 강하면 직접 싸울 필요가 없잖아. 나중에 생명력 1개를 증가시키는 장비를 선택하면 돼. 시스템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다. 알림, 생명력 한도 100포인트당 소환수 레벨이 1씩 올라갑니다. 린테나오는 계산했다. 나는 현재 생명력 1000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최소 100포인트는 남겨둬야 한다면. 다시 말해, 처음부터 내 소환수를 최소 9레벨까지 즉시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 너무 무모하게 굴면 안 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 린테나오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은 그를 위로했다. 학생, 너무 슬퍼하지 말게. 직업이 쓸모없더라도 인생에는 길이 많으니까. 그는 대답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세상을 꼭 만들 겁니다. 선생님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야.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었다. 소환사라면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린테나오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서 내려왔다. 소환사가 되는 건 정말 쓸모없어. 하지만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린테나오는 이 세상 정상에서는 최고의 소환사가 될 거야. 몇 시간 후 린테나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쁜 소녀가 다가와 물었다. 돌아왔어? 직업은 뭐로 바꿨어? 무슨 직업인데? 린테나오는 소환사라고 대답했다. 소녀는 쓸모없다고 불리는 직업이 소환사잖아 라고 물었다. 린테나오는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며 맞아 라고 대답했다. 소녀는 그를 위로하며 괜찮아 라고 말했다. 슬퍼하지 마. 내년에는 내 차례야. 소녀를 바라보며 린테나오는 얼굴을 붉혔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 목도리를 씌워주며 나는 아주 강력한 소환사야 라고 말했다. 내 걱정은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몸만 잘 지켜. 소녀는 화가 나서 그를 쏘아보며 또 나 괴롭히네 라고 말했다.
린테나오는 그녀에게 알았어, 잠깐만 나 혼자 있게 해줘 라고 말했다. 혼자 놀아. 그가 그렇게 말하자 소녀는 더욱 화를 냈다. 너. 린테나오가 막자리를 뜨자 그의 휴대폰에서 모든 직업 변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즉시 교실로 모이라는 알림이 떴다. 린테나오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여, 무슨 일이야? 됐어. 가서 한번 봐야겠어. 교실에서 강사가 말하길 이번 우리 반 직업 변경 상황은 꽤 괜찮아. 반에서 5명이 전사로 전직했어. 8명이 마법사로 전직했어. 11명이 서포터 클래스로 전직했어. 1명이 소환사 클래스로 전직했어.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강사가 말하자마자 왕동과 그의 일당은 쓸모없는 녀석이 쓸모없는 직업으로 바꿨다고 임천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 정말 가치 없어. 옆에 있던 녀석이 맞장구 치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소환사로 바꾸면 인생 끝이지. 강사는 계속해서 임천호의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말했어. 여기 소환사 입문서가 있는데 도움이 될 거야. 임천호는 강단에 올라가 책을 받고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 선생님은 그에게 천호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라고 지시했어. 알겠니? 네. 자리에 돌아가. 그는 손에 든 책을 보며 낙담했어. 이 책은 먼지로 덮여 있어. 소환사는 정말 사회 최하위 계층인가 봐. 그러자 선생님은 이어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반을 성공적으로 바꾼 사람들의 특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 모든 반 변경 클래스가 참석할 거야. 나를 당황시키지 마. 잠시 후 반을 성공적으로 바꾼 모든 학생들이 테스트를 위해 안뜰에 모였어. 강사는 다음으로 직업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어.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 자원해서 먼저 가겠다고 했어.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채점 기계에 힘을 쏟아냈어. 강사는 보고 나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어. 73점이면 꽤 좋은 재능이야. 계속 열심히 해. 다음으로 왕동이 나서서 칼을 휘둘러 채점 기계에 힘을 쏟아냈어. 강사는 보고 나서 훌륭하다고 칭찬했어. 점수가 매우 높아. 아마 이 반에서 최고일 거야. 계속 열심히 해. 다음, 임천호. 임천호는 채점 기계에 다가가며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선생님이 방금 주신 책에 기본적인 소환 기술이 언급되어 있지만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위험을 감수해야 해. 최선을 다할 거야. 임천호는 침착하게 책을 펴서 그 위에 적힌 주문을 중얼거렸어. 바람이 점차 그를 중심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 모두 놀랐어. 혹시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봤어. 임천호가 실제로 뭔가를 소환한 걸까? 뭘까? 연기 속에서 날카로운 슬라임이 튀어나왔어. 임천호는 자신이 소환한 생물을 몇 초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 군중은 즉시 웃음을 터뜨렸어. 그 모든 소동이 슬라임 때문이었어. 그렇게 귀여운 것이 어떻게 괴물을 죽일 수 있어? 괴물을 죽이다니. 괴물에게 찢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슬라임이 기껏해야 뭘 할 수 있어. 바닥이나 닦을 수 있겠지. 임천호는 달려와서 그의 다리에 매달리는 슬라임을 보며 여전히 이것이 자신이 세상에 불러온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이것이 내가 소환한 생물이라고. 시스템은 임천호가 볼 수 있도록 슬라임의 정보를 표시했어. 그의 스탯을 보고 나서 그는 완전히 텅 빈 소환수라고 경멸하며 바라봤어. 공격 포인트가 9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간지럼을 피우는 것과 같아. 담임 선생님은 재빨리 나서서 모두를 말렸어. 모두 조용히 해. 먼저 시험 점수를 봅시다. 한참 동안 숫자를 계산한 끝에 시스템에는 외로운 숫자 9만 표시되었어. 선생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9점이라니. 학생들의 끊임없는 웃음 속에서 선생님은 임천호를 부드럽게 위로했어. 천호야, 9점도 점수야. 너무 슬퍼하지 마. 임천호는 진지하게 선생님께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물었어. 그의 결심을 보고 선생님은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동의했어. 좋아. 그는 시스템에 표시된 방금 받은 재능을 바라보며 내 재능 스킬을 시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 시스템이 그에게 물었어. 희생. 희생 후 소환수는 영구적으로 악마화되어 업그레이드됩니다. 임천호는 즉시 예라고 선택했어. 먼저 200점을 시도해서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임천호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아. 왕동이 경멸하듯 입을 열었다. 저게 대체 무슨 수작이야? 저걸 100번 더 한다고 뭐가 달라져? 점수가 1000점에서 바로 500점으로 떨어졌어.
슬라임 몸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 구경꾼들은 넋이 나갔지. 뭐, 저게 뭐야? 저 초록색 꼬마 슬라임이 점점 빨갛게 변하면서 커지고 있어. 린테나오도 똑같이 놀랐어. 저건 악마화된 슬라임인가? 레벨업하니까 슬라임 능력치가 엄청나게 올랐어. 린테나오는 웃으면서 공격하라고 시켰어. 슬라임은 시키는 대로 기계를 집중 공격했어. 점프해서 강력한 일격으로 기계를 들이받았지. 점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기계가 과부하돼서 합선이 일어났어. 다들 넋을 잃고 멍하니 있었어. 뭐? 린테나오는 화면에 다시 120이 뜨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다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헐, 뭐 하고 소리쳤어. 120점이라고. 말도 안 돼. 저런 찌질이가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할 수가 있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동희도 겨우 89점 받았는데 저 찌질이가 100점을 넘다니. 왕동은 얼굴이 굳어서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어. 말도 안 돼. 저런 쓸모없는 녀석이 어떻게 점수가 더 높을 수가 있어? 중국 전쟁의 신 팡창위안도 101점이었는데 린테나오가 어떻게 120점을 찍을 수가 있지? 린테나오는 시험을 2번 봤잖아. 2번째 시험 때 장비를 조작한 거 아니야? 그러자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어. 맞아, 맞아. 분명히 속임수를 쓴 거야. 그래, 맞아. 선생님, 쟤는 9점이었는데 다시 하니까 120점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수상해요. 린테나오는 그들을 흘끗 보며 약간 짜증을 냈어. 내가 뭘 좀 건드리긴 했지. 내 슬라임한테 고유 스킬을 썼거든. 선생님은 턱을 쓰다듬으며 쟤네들 말이 일리가 있는데 하고 생각했어. 린자이는 선생님, 저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 갑자기 화면이 꺼졌어. 점수도 사라졌지. 선생님은 화면을 오랫동안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어. 그러고 나서 모두에게 돌아서서 말했어. 고장이었어. 린테나오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 왕동은 안심하면서 콧방귀를 뀌었어. 역시 기계 고장이었군. 저런 쓸모없는 녀석이 나보다 잘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 그럼 린테나오 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어. 선생님은 당연히 9점이지 라고 대답했어. 첫 번째 시험 때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잖아. 우리 모두 분명히 9점인 걸 봤어. 다른 애들도 맞아 하고 거들었어. 나도 봤어. 분명히 9점이었어. 선생님은 린테나오에게 고장 때문에 무효 처리될 거야 라고 말했어. 다음에 다시 시험 볼 거다. 린테나오는 놀랐어. 다시 시험 본다는 건 선생님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구나. 그러자 다른 애들이 바로 항의했어. 무효 처리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모두 똑똑히 봤잖아요. 쟤는 9점밖에 못 받았어요. 맞아요. 선생님, 공정하게 하셔야죠. 제 편 드시면 안 돼요. 이 말을 듣고 선생님은 결정을 내렸어. 좋다. 내가 결정하겠다. 기계가 고장났으니 오늘 시험은 여기서 끝내겠다. 린테나오랑 아직 시험 못 본 애들 모두 포함해서 말이다. 기계 고치면 다시 시험 볼 거다. 당연히 애들은 그 결정에 불만이 많았지. 애들 중 하나가 선생님한테 소리쳤어. 왕동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뒤돌아 쏘아보며 경고했다. 그러고는 임천호에게 다가가 비웃듯이 말했지. 다시 시험 봐도 넌 여전히 쓰레기일 거라고. 꿩이 봉황되려고 꿈 깨셔. 그렇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했어. 블랙 어비스 1층으로 가자. 저 쓸모없는 놈이랑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임천호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 블랙 어비스 1층? 내 기억이 맞다면 그거 완전 초보 던전 아니던가? 완벽한 타이밍이군. 내 악마 슬라임을 시험해 봐야겠어. 블랙 어비스 1층이면 딱 좋지. 가자. 바로 그때 수리공들이 도착해서 고장난 기계를 수상하게 쳐다봤어. 학생이 이 기계를 망가뜨렸다고? 그는 궁금해했어. 저런 힘이라니. 혹시 학교에 또 다른 천재가 나타난 건가? 임천호가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노인이 길가에 나타났어. 그가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노인은 성큼 다가와 말했지. 젊은이, 자네는 비범한 재능을 타고났구먼. 자네는 소환사로서 밝은 미래가 있어. 임천호는 수상쩍게 쳐다보며 생각했어. 왜 이렇게 낯익은 소리가 들리지? 그는 노인에게 물었어. 저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노인은 다단계 판매처럼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제품 소개로 들어갔어. 저에게는 소환사에게 아주 좋은 최상급 지팡이가 있습니다. 300골드에 팔겠소.
한번 생각해 보시겠소? 이 말을 들은 임천호는 시장에서 베트남 엄마처럼 소리쳤어. 이 낡아빠진 나무 막대기에 300골드라고요. 강도세요. 노인은 계속해서 그를 유혹했어. 자네와 인연이 느껴지기에 300에 파는 거라오. 다른 사람이 왔다면 3천을 줘도 안 팔 거요. 지팡이를 집어들자마자 임천호는 갑자기 이상한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 정말로 이 지팡이에서 힘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 그러고는 혼잣말로 생각했지.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소환사 협회조차 없다니. 이 장비는 정말 희귀한 거야. 좋아, 살게요. 주저없이 그는 재빨리 거래를 마무리 지었어. 좋아요. 이 지팡이를 가져가겠어요. 노인은 300골드를 불렀어. 임천호는 지갑을 열고 약간 후회했어. 92골드밖에 없는데. 그는 망설이다 노인에게 물었어.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92골드로 될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노인은 임천호의 돈주머니를 낚아채며 말했어. 자네와 나는 인연이 있으니 일단 92골드를 계약금으로 받겠네. 그는 멍하니 바라봤어. 그를 보며 무슨 계약금? 노인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 물론 이 92골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팡이를 팔지 않겠다는 보증일 뿐이야. 지팡이를 원한다면 블랙 어비스 1층 미로 깊숙이 들어가서 보물을 가져와야 할 거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자네 것이 될 거요. 임천호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으로 노인에게 화를 내며 물었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그는 혼잣말로 생각했어. 내가 NPC 퀘스트를 수락한 건가? 노인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차용증을 건네주며 말했어. 미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해하게 될 거요. 그에게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노인은 임천호의 손을 잡아 종이에 지문을 찍었어. 자, 이 차용증에 지문을 찍으시오. 임천호는 소리쳤어. 노인, 강매하는 거요? 지문을 찍은 후 노인은 기쁜 듯이 떠났어. 좋아요. 이제 가시오. 나와의 약속을 잊지 마시오. 임천호가 풀이 죽어 떠난 후 선생님이 노인에게 다가와 물었어. 퐁 장로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는 퐁 장로에게 말했어. 오늘 시험 기계가 고장나서 시험이 중단됐어요. 먼저 돌아가시는 게 어떠세요? 퐁 장로는 그에게 물었어. 저 학생을 아시오? 선생님은 대답했어. 아, 알아요. 제 반 학생인데 임천호라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아이죠. 소환사로 직업을 바꿨으니 앞길이 험난할 거예요. 퐁 장로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정말이지, 앞길이 매우 험난할 거야. 할랭 계곡 시면의 1층 다크 어비스 입구에는 퀘스트를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임천호는 신기한 듯이 눈앞에 우뚝 솟은 문을 바라봤어. 이곳이 1층 다크 어비스 입구인가? 그는 시스템의 정보를 읽었어. 1층 다크 어비스, 일명 할랭 계곡 시면은 3명에서 5명의 파티가 필요하며 레벨 제한은 1에서 10입니다. 더 높은 레벨로 입장하면 관리자에 의해 제거됩니다. 팀의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하니 혼자서는 안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시스템에서 순위표를 선택하여 확인했어. 가장 빠른 할랭 계곡 시면 클리어 순위표. 한 달 후 정산 시점에 순위표 최상위에 있으면 푸짐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은 리더인 방창현을 표시합니다. 시스템은 추가 보상, 모든 직업에 적합하고 매우 효과적인 금 품질 흉갑을 제공합니다. 린처나오는 이 골드 초보 갑옷이 초반 최고 장비라고 생각했다. 시스템에서 생명력 제한 120포인트를 알렸습니다. 그는 순위표에서 최고 자리를 놓고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린처나오 뒤에서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험에서 9점 받은 녀석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1레벨 어둠의 심연에 들어가려는 건 아니겠지. 내 힘이나 보고 말해. 거기서 10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린처나오가 뒤돌아보니 인상이 굳어졌다. 또 그 녀석들이네. 왕동이 린처나오를 조롱하며 소환사가 재미로 어둠의 심연에 왔다고 말했다. 농사나 지으러 돌아가시는 게 어때? 린처나오는 눈살을 찌푸리며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 파란 셔츠를 입은 장인페이는 적어도 3인팀은 필요하다고 도발했다. 건방진 녀석.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나 보자. 장인페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동은 시급 재능 전사, 2급 재능 마법사 2명이라고 외쳤다. 파티 맺을 사람? 그 말을 듣고 모두 흥분했다. 저거 들었어? 저쪽에 C랭크 재능 전사가 있대. A급 전사다. 우린 살았다. 그들은 왕동에게 달려가 아우성치며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했다. 저를 뽑아주세요. 저는 화염 마법사입니다.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서 추운 심연에 유리합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비버프를 걸어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뽑아주세요. 왕동은 거만하게 무작위로 두 사람을 골라 함께 갔다. 너랑 너. 나머지 사람들은 이 형님은 사실 C랭크 재능 전사라고 외쳤다. 정말 대단하다. 주대선과 장인페이는 더욱 자랑스러워했다. 당연히 우리 보스의 힘은 평범하지 않지. 너희는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이번에는 우리 동형님이 반드시 1위를 차지할 거야. 선택된 사람들은 서둘러 그들에게 1위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가장 빠른 클리어 시간 순위라고 말했다. 절대 발목 잡지 않겠습니다. 팀을 구성한 후 그들은 검은 심연의 문으로 향했다. 갑자기 문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모두 자세히 보니 뼈가 조각난 인간의 뼈가 떨어지고 있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은 겁에 질렸다. 장인페이는 그들을 겁주며 그들을 따라 들어갔다가 뒤처졌고 이것이 그 결과다. 왕동은 신나게 신호를 보낸다. 가자. 린처나오는 조용히 그들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왕동과 그의 파티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 두 명은 아마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야. 죽음을 되돌릴 수 있지만 대가는 적지 않다. 따라서 한 번에 레벨을 클리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는 시스템 정보를 올려다본다. 현재 레벨 1이지만 S레벨 재능을 가지고 있다. 멀리 서 있던 사람이 외친다. 야, 저기 봐, 저기 S레벨 마스터가 있다. 그에게 가서 파티에 합류하자고 하자. 그의 팀원이 소리친다. 이 바보야. 눈에 뭐가 잘못됐어? 그가 소환사라는 게 안 보여? S레벨 재능이 무슨 소용이야? 그 사람은 풀이 죽어 생각한다. 큰 손에 붙잡힐 줄 알았는데 쓸모없는 녀석일 줄이야.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다. 린처나오는 계속 조용히 주변을 살핀다. 그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꽂혔다. 이 소녀의 이름은 리세다. 그녀의 레벨은 1이다. 그녀의 직업은 방랑시인이고 그녀의 재능은 2랭크다. 린처나오는 2랭크 재능의 방랑시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보니 며칠이나 기다렸을 것 같다. 그는 리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저와 파티 맺으시겠어요? 그녀는 그의 정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 S랭크 재능, 소환사, 미미. 린처나오는 웃으며 순위를 놓고 경쟁하고 싶은데 아무도 파티를 맺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와 파티 맺으시겠어요? 리세는 S랭크 재능 소환사가 불가능한 순위를 놓고 경쟁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놓치는 것은 낭비일 것이다. 그녀는 린처나오와 빠르게 동의했다. 네, 동의해요. 팀 결성을 위해 악수를 나누자 시스템에서 팀이 결성되었다고 알렸다. 린테나오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이제 우리는 팀원입니다. 저는 소환사 린텐하오입니다. 리세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떠돌이 시인 리세입니다. 린테나오는 리세에게 말했다. 일단 들어가면 몬스터는 제가 처리할게요. 안전하게 있는데 집중해요. 리세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혹시 나를 걱정하는 건가? 알겠어요. 저도 제 몸은 제가 지킬 테니 짐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린테나오는 다른 사람을 계속 찾았다. 좋아요. 다음 한 명 더 찾아야 해.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신님, 여신님, 저를 기다려주세요. 이 슈퍼모델 같은 소녀의 이름은 수칭얼이다. 그녀도 레벨 1이다. 그녀는 여성 드루이드이고 재능은 A등급이다. 수칭얼은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모두 그녀와 팀을 하고 싶어한다. 칭얼 여신님, 저와 팀을 해요. 저는 성스러운 방패 기사입니다. 제가 몸빵을 하고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저 여성 말은 듣지 마세요. 여신님, 저희 팀에 합류하세요. 저희는 이미 블랙어비스를 2번이나 클리어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수칭얼은 짜증난 듯 생각했다. 쓸모없는 인간들 뿐이잖아. 정말 짜증나. 린테나오는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수칭얼을 쳐다봤다. 저 애가 수칭얼, 학교의 미인이잖아. 수칭얼이 걸어오다가 우연히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궁금해했다. 저 애는 린테나오, 학교에서 유명한 문제 아닌가? 소환사로 직업을 바꿨네. 그녀는 생각했다. 소환사, 최하위 직업, 내가 쟤랑 팀을 하면. 린테나오는 그렇게 훑어보는 시선에 초조해졌다. 그러세요. 그러십니까? 고민 끝에 수칭얼은 거만하게 말했다. 린테나오, 내가 명령한다. 지금 당장 이 아가씨를 내 팀에 합류시켜라.
그녀의 팀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분노했다. 린테나오는 멍하니 허미를 바라봤다. 수칭얼은 린테나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너. 다른 사람들은 즉시 외쳤다. 왜요? 여신님은 저 쓸모없는 소환사 팀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 거야. 오, 맙서사. 내 여신님, 돼지한테 채여갔어. 린테나오는 억울함을 느꼈다. 저는 강제로 하는 거예요. 좋아요. 어떻게 저를 탓할 수 있겠어요. 수칭얼은 참을성 없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 아가씨가 이미 팀을 결성했다는 걸 모르겠어요. 이제 꺼져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신호를 보냈다. 심연으로 들어가자. 린테나오가 말을 꺼냈다. 잠깐만요, 수칭얼. 왜 우리 팀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칭얼은 거만하게 대답했다. 저는 1등을 놓고 경쟁하고 싶어서 따라다닐 장식품이 2개 필요해요. 너희 둘을 이끌면서도 1등을 할 수 있다면 아무도 다시는 나를 얕보지 못할 거야. 리세는 멍하니 궁금해했다. 2개의 서포터 클래스라니. 린테나오는 언짢았다. 우리를 쓸모없다고 부르는 건가? 수칭얼은 재촉했다.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빨리 따라와. 린테나오는 풀이 죽어 생각했다. 결국 아가씨랑 팀을 하게 됐네. 리세는 망설이며 그를 흘끗 쳐다봤다. 우리 셋뿐인가요? 린테나오는 말했다. 지금은 합류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 위험에 처하면 전투에서 물러나 팀을 떠나도 돼요. 리세가 읽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세 사람은 재빨리 문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짙은 눈과 진눈깨비가 치는 차가운 바람에 둘러싸여 있었다. 세 사람은 관찰하고 감탄했다. 여기는 얼어붙은 계곡 아니야. 차가운 공기가 너무 짙어서 꽁꽁 어는 것 같아. 린테나오는 얼어붙은 식물을 보며 말했다. 정말 춥네. 내가 산 따뜻한 옷은 소용이 없네. 리세는 갑자기 기억이 났다. 저 레벨 온기 빛을 알고 있어요. 말하면서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짙어를 부드럽게 뜯었다. 따뜻한 빛이 서서히 검은고에서 뿜어져 나왔다. 타티니니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쓸모를 인정했다. 린테나오는 앞장서서 랭킹 경쟁을 한다면 서둘러야 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자 저 멀리서 불타는 듯한 붉은 눈이 갑자기 나타났다. 린테나오는 즉시 멈춰서서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는 끔찍하게 썩어가는 야생 늑대가 있었는데 능력치는 쓰러뜨리기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다. 타티니는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이것은 콜드밸리의 심층부에 있는 하급 몬스터인 썩어가는 야생 늑대야 라고 말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이 아가씨가 변신한 몸으로 연습하기 딱 좋지. 타티니니는 영묘로 변신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현재 짐승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린테나오는 놀란 표정으로 수칭어를 바라보며 반수인 변신이라고 물었다. 그녀는 여성 드루이드인가? 수칭어는 늑대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공격했다. 량웨이보다 빠르게 수칭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늑대를 해치웠다. 린테나오는 속으로 데미지 증가라고 평가했다. 그녀의 공격은 출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옆에서 지켜보던 리쉬에는 놀라워, 정말 놀라워 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늑대를 해치운 후 수칭어는 늑대 가죽과 늑대 이빨을 보상으로 받았다. 그녀는 리쉬에게 돌아서서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따뜻한 빛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 나는 남에게 빚지는 걸 싫어해. 리쉬에는 수줍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얘에 차릴 필요 없어요. 수칭어는 손짓하며 좋아요 라고 말했다. 계속 앞으로 가자. 서둘러서 나를 따라와. 세 사람은 오래 걷지 않아 3마리의 늑대가 더 나타났다. 타티니는 계속해서 그녀의 힘을 사용하여 돌진하고 공격한다. 이전의 늑대와 마찬가지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모두 죽었다. 늑대에게 핥힌 상처를 움켜쥔 타티니니는 3마리를 한 번에 상대하는 건 여전히 조금 힘들어 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아니, 그녀가 다친 것을 보니 나는 반드시 1등을 해야 해. 리쉬에는 걱정스럽게 다쳤어요 라고 묻는다. 괜찮아요. 리쉬에는 저급 생명 회복 마법을 걸어줄게요 라고 제안한다. 지금 치료해줄게요. 타티니는 당신의 저급 스킬로는 라고 거절한다. 많은 체력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냥 마력을 아껴두세요. 그렇게 말한 후 타티니는 약병을 꺼내 마신다. 그녀의 몸에 난 상처는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그녀의 힘은 크게 회복된다. 리쉬에는 약간 슬픈 표정으로 린테나오를 바라본다. 세 사람은 계속 함께 나아간다. 걷던 중 타티니니는 불행히도 땅에 설치된 진영을 밟는다. 그녀는 깜짝 놀라 발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좋지 않아. 문제를 깨닫자마자 갑자기 무언가가 타티니 니에게 달려들었다. 무언가가 타티니 니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무겁게 떨어졌다. 또 다른 썩은 야생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 늑대는 이전 늑대보다 레벨이 4배 높고 능력도 그 늑대들보다 훨씬 더 무섭다. 틴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엘리트 몬스터를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건 골치 아픈데 리쉬에는 이건 숨겨진 엘리트 몬스터인가요? 라고 궁금해했다.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 있죠? 람 피아나오는 추측했다. 아마 타티니니가 너무 많은 썩은 야생 늑대를 죽여서 엘리트 몬스터가 나타난 것일 겁니다. 갑자기 몬스터가 타티니니에게 망치를 휘둘러 공격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으며 안 돼, 너무 빨라 라고 말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타티니니는 늑대에게 심하게 맞아 뒤로 날아갔다. 그녀의 몸은 꽤 많이 다쳤다. 리쉬에는 안절부절 못하며 린테나오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재촉했다. 서둘러요. 그녀를 구해주세요. 늑대는 계속해서 수칭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린텐하우는 악마 슬라임을 소환해 라고 외쳤다. 재빨리 악마 슬라임이 나타났다. 린텐하우는 슬라임, 점액 스프레이 스킬을 사용해 라고 명령했다. 슬라임은 즉시 명령에 따라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늑대에게 달려갔다. 도끼가 수칭어에게 떨어지려는 순간 붉은 형체가 나타났다. 도끼가 내려오자 늑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린티엔하우스는 늑대에게 당신이 실제로 그녀를 때렸는지 아닌지 제대로 봤어요 라고 말했다. 늑대가 천천히 망치를 들자 땅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슬라임이 타티니니를 그 위험한 지점에서 구해낸 것이었다. 람피안하우는 라이투에트에게 지시했다. 라이투에트, 타티니니를 옆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해. 이 엘리트 몬스터는 나에게 맡겨. 늑대는 몹시 짖었다. 그것은 거대한 망치를 휘둘러 람피안하우에게 돌진했다. 람티안하우는 계속해서 슬라임, 점액 스프레이 스킬을 사용해 라고 명령했다. 슬라임은 뛰어올라 늑대에게 돌진했다. 수많은 점액 덩어리가 슬라임의 몸에서 늑대를 향해 뿜어져 나왔다. 늑대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슬라임을 막았다. 린테나오가 명령했다. 슬라임, 악마의 춤을 써. 별 소용이 없자 린테나오는 방어력이 너무 높아라고 생각했다. 50%밖에 데미지를 못 주잖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갑자기 늑대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슬라임 점액 때문에 몸이 녹고 있었다. 린테나오도 재빨리 알아챘다. 점액이 몸을 녹일 수 있어. 화가 난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망치를 휘둘러 슬라임을 공격했다. 린테나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그는 외쳤다. 슬라임, 악마의 춤과 부시객을 발목에 써. 슬라임은 명령에 따라 늑대의 발로 곧장 달려갔다. 린테나오의 방법이 제대로 먹혔다. 늑대의 거대한 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리세는 지금 수칭얼에게 치유 마법을 쓰고 있다. 수칭얼은 천천히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다. 린테나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정말 강해 라고 외쳤다. 린테나오는 여전히 늑대를 마무리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반신이 상반신보다 약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슬라임에게 하반신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슬라임은 높이 점프하여 끊임없이 늑대에게 용의액을 뿌려 빠르게 체력을 감소시킨다. 심지어 망치도 슬라임 점에게 녹아버렸다. 시스템 공지, 린테나오가 늑대를 처치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레벨이 2로 올랐습니다. 린테나오는 꽤 놀랐다. 그렇게 많은 경험치를 얻을 줄은 몰랐다. 리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며 정말 강한 애라고 생각했다. 엘리트 몬스터를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다니. 소환사가 정말 그렇게 강한가? 수칭얼이 말했다. 소환사가 강한 게 아니라 린테나오가 강한 거야. 수칭얼은 혼자 엘리트 몬스터를 물리친 것에 여전히 충격을 받았다. 지능이든 판단력이든 엄청나게 강해. 늑대를 처리한 후 린테나오는 몸을 돌려 수칭얼, 괜찮아? 라고 물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냥 작은 상처일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너무 과장하는 거야. 리세는 그들에게 내 치유 마법은 너무 느려 라고 말했다. 잠시 멈춰서 쉬어야 해. 하지만 수칭얼은 동의하지 않았다. 싫어. 우리는 순위 경쟁 중이야. 쉴 수 없어. 리세는 망설였지만 수칭얼은 힘겹게 일어서며 나는 아직 싸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계속 가자. 리세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조심해.
수칭얼이 비틀거리는 것을 본 린테나오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죽으면 어떻게 경쟁할 건데? 라고 충고했다. 수칭얼은 수줍게 그를 바라보며 내 말이 맞아. 그럼 잠시 쉬자 라고 말했다. 린테나오는 지도에 보니 여기에 동굴이 있어 라고 말했다. 거기서 하룻밤 쉬자. 세 사람은 재빨리 린테나오가 말한 동굴로 이동했다. 린테나오는 두 사람에게 너희 둘은 먼저 쉬어라고 지시했다. 나는 잠시 순찰을 다녀올게. 쉬야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피곤해. 만화를 너무 많이 썼어. 잠깐 쉬어야겠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다. 린테나오는 할 말을 잃었다. 너무 빨리 잠들었어. 그는 수칭에게도 너도 쉬어라고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나가서 둘러볼게. 타티니는 재빨리 기다려봐라고 말했다. 방금 저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람티엔이 자신을 이상한 생물체처럼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뭘 보고 있어? 라고 말했다. 이 아가씨는 은혜를 모르는 타입이 아니야. 그러고는 당황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누웠다. 이 아가씨는 자러 갈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람티엔은 혼잣말로 쿡쿡 웃었다. 이 거만한 아가씨는 정말 말과 행동이 달라. 동굴에서 나가자마자 람티에나오는 저 몬스터를 물리치고 레벨 3으로 올랐어라고 생각했다. 내 능력치를 확인해보자. 시스템은 재빨리 그들을 표시했다. 역시 몬스터를 물리치고 나니 능력치가 상당히 증가했다. 람티에나오는 그의 새로운 기술에 상당히 만족했다. 이 기술은 꽤 좋아. 버프 같아. 그는 혼잣말로 추가 생명력 400점으로는 슬라임 레벨업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 내 레벨 동안 생명력으로 이야기를 읽으면 1200. 내 생명력 제한을 늘리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400 생명력을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슬라임을 강화시킨 후 람티엔하오는 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능력치를 바라봤다. 그의 모든 능력치가 증가했고 심지어 새로운 능력도 얻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능력 분할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가 만드는 클론이 원래와 다른지 궁금하네요. 나는 즉시 슬라임에게 명령했다. 이리 와. 내 새로운 능력을 시험해보자. 내가 말을 끝내자마자 슬라임은 즉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나는 슬라임에게 분할 능력을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또 다른 슬라임이 슬라임의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린티에나오는 또한 슬라임의 속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생명력은 절반으로 줄었고 민첩성은 증가했고 방어력은 감소했다. 이것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시스템은 3분의 지속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린티에나오는 깜짝 놀라 턱이 떨어졌다. 단 3분 남았어. 3분 안에 뭘 할 수 있지? 갑자기 꿰뚫는 듯한 비명이 동굴 내부에서 울려 퍼졌다. 린티에나오는 겁에 질려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그는 재빨리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며 린티에나오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두 개의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어두운 형체가 리슈에와 수친거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리슈에는 울면서 뒷걸음질치며 소리쳤다. 으악,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린티에나오는 재빨리 슬라임에게 콧물 스프레이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슬라임은 그 생물을 겨냥해 큰 콧물 덩어리를 뿌렸지만 그 슬라임은 미미한 피해만 입혔다. 린티에나오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저렇게 피해를 조금밖에 못 입혔지? 내가 방금 공격한 생물은 8레벨 거대 눈토끼입니다. 다른 두 사람은 걱정했다. 뜻밖의 8레벨 몬스터였다. 이건 큰일이야. 리슈에는 창백해졌다. 8레벨이라니 우리는 망했어. 수친거는 이를 악물었다. 6레벨 차이라니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어. 토끼는 으르렁거리며 린티엔하우에게 달려들었다. 수친거는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린티엔하우, 조심해. 하지만 린티엔하우는 침착하게 그것을 쳐다봤다. 그냥 토끼일 뿐이야. 슬라임은 계속해서 토끼에게 슬라임을 뿌렸다. 뜻밖에도 슬라임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자 토끼는 즉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 슬라임을 피했다. 토끼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며 린티에나오는 속으로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토끼는 슬라임을 발로 차 날려버렸다. 슬라임이 회복하기도 전에 그는 5g의 속도로 바로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슬라임에게 무자비하게 강력한 타격을 퍼부었다.
강력한 타격과 엄청난 속도 아래 슬라임은 생명력을 크게 잃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안 린 티에나오는 즉시 슬라임에게 명령했다. 슬라임, 후퇴해. 악마의 춤과 강한 부식성 슬라임을 사용해. 슬라임은 재빨리 린 티에나오가 말한 대로 했지만 토끼는 재빨리 만들어진 슬라임 덩어리에서 도망쳤다. 린 티에나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토끼는 정말 잘 피하는구나. 리슈에는 그게 정확히 뭐고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궁금해했다. 수칭거는 설명했다. 그것은 거대 눈토끼의 차가운 계곡에서 가장 골치 아픈 몬스터 중 하나입니다. 많은 팀이 그것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궁금해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리슈에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슬라임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있어. 우리가 도와주러 가야 할까? 린 티에나오는 점점 더 긴장되는 시스템을 바라보며 좋지 않아. 악마의 춤은 쿨다운 중이야. 그는 급히 슬라임에게 명령했다. 슬라임, 지금 돌아와. 하지만 너무 늦었다. 토끼는 슬라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슬라임의 생명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리슈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뛰쳐나왔다. 안 돼, 내가 도와주러 가야 해. 이것을 본 수칭 요르는 재빨리 그녀를 막았다. 리슈에, 기다려. 리슈에는 토끼에게 돌을 던지며 외쳤다. 멍청한 토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리슈에는 돌을 힘껏 던져 토끼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다. 토끼는 더욱 화를 내며 리슈아에게 관심을 돌렸다. 토끼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며 그녀는 두려움에 질려 소리쳤다. 리슈아는 재빨리 가방을 뒤져 당근을 꺼내 토끼에게 던지며 말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였던 토끼가 당근을 낚아채더니 다른 토끼와 다를 바 없이 행복하게 먹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린 티에나오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서 이 눈토끼는 배가 고팠을 뿐이군요. 수첸이도 놀란 듯 리슈이에게 물었다. 리슈이의 당근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리슈이는 그룹 식량으로 가져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당근을 먹은 토끼는 다시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리슈아는 겁에 질려 당근 더미를 던지고 도망쳤어요. 또 온다. 린테나오는 당근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눈토끼를 유인해서 없애야 해. 그는 재빨리 리슈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리슈, 빨리 가방을 수칭에게 던져. 리슈는 듣고 수칭에게 가방을 던졌어요. 여기 있어요. 수칭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잡고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토끼를 쳐다봤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변신했고 린테나오에게 린테나오, 무슨 꿍꿍이야? 라고 물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뛰어올라 토끼의 공격을 피했어요. 린테나오는 지켜보며 당연히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어. 죽여 라고 말했어요. 토끼를 피하면서 수칭얼은 너무 빨라 라고 외쳤어요. 그녀는 초조하게 그에게 린테나오, 다 됐어? 라고 물었어요. 린테나오는 그녀에게 절벽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유인해 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수칭얼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런 거였어 라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녀는 가방을 물고 절벽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어요. 절벽까지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어요. 수칭얼은 재빨리 옆으로 비켜섰고 토끼는 추진력을 잃고 절벽의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거대한 바위가 토끼 머리 위로 떨어져 고통스럽게 울부짖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린테나오는 슬라임에게 슬라임, 내 차례야 라고 명령했어요. 슬라임은 즉시 토끼에게 엄청난 양의 점액을 뿌려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린테나오는 위기양양하게 웃었어요. 속았지, 슬라임. 분열 스킬을 사용해서 점액을 뿌려. 붉은 잔상이 토끼의 시야를 가로질렀어요. 두 마리의 슬라임을 보자 눈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찼어요. 슬라임은 토끼에게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잠시 후 거대 눈토끼가 제거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이 떴어요. 린테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끝났어 라고 말했어요. 그는 슬라임을 회수하며 겨우 레벨 8 눈토끼인데 슬라임이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현재 슬라임 스킬은 주로 광역 피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적을 상대할 때는 너무 약해. 오늘과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면 갑자기 리슈가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어요. 드디어 그 눈토끼를 물리쳤어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수칭얼은 화를 내며 그를 꾸짖었어요. 린테나오, 감히 이 아가씨를 미끼로 쓰다니. 린테나오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녀에게 미안,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만이 그 토끼를 피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투친거는 얼굴을 붉히며 자랑스럽게 말할 줄 아는 걸 보니 봐줄 만하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슈에를 꾸짖으며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어요. 왜 당근을 어비스로 가져왔어? 토끼들에게 쫓기게 만들었잖아. 슈에는 불쌍하게 그냥 식량을 좀 가져오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룹을 위해 투친거는 누가 지금 당근을 원해? 라고 소리쳤어요. 당장 모든 당근을 내 저장 공간에 넣어. 슈바가 당근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린테나오는 재빨리 말을 꺼냈어요. 잠깐. 그는 두 사람에게 눈토끼를 쓰러뜨리면 120 경험치를 얻는데 지금까지 만난 몬스터 중에서 가장 많아 라고 말했어요. 눈토끼를 유인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레벨업할 수 있어. 얼어붙은 움푹한 웅덩이 어비스를 클리어하는 조건은 어비스의 레벨 10 보스를 쓰러뜨리는 거야. 그리고 보스를 쓰러뜨리려면 팀원들이 최소 레벨 4여야 해. 지금 우리는 레벨 3, 레벨 2, 레벨 2야. 레벨 4에 도달하려면 최소 5마리의 눈토끼를 더 죽여야 해. 리슈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워요. 아까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들었는데 더 많이 배우면 괜찮을까요? 린테나오는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는 우리가 먹잇감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사냥꾼이야. 수칭얼은 린테나오에게 동의했어요. 동의해. 나는 순위에 올라가야 하거든. 몬스터를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어. 몬스터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정말 편리하잖아. 빨리 계획을 시작하자. 세 사람은 재빨리 당근을 밖에 놓아 토끼를 유인했어요. 순진한 흰 토끼는 함정에 빠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모른 채 우연히 당근을 보게 되었어요. 수친거는 성공을 알렸어요. 즉시 세 사람은 부기맨처럼 튀어나와 토끼를 기절시켰어요. 잡았다. 약 3시간 후 세 사람은 빠르게 레벨업하여 마침내 다음 레벨에 도달했어요. 시스템에 얼어붙은 웅덩이 어비스에서 5시간이 표시되었어요. 리슈아는 우리가 여기 온 지 5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레벨 4야 라고 외쳤어요. 정말 빠르다. 수의 친어는 정말 빨라 라고 동의했어요. 팡창얀을 기억해. 최고 플레이어가 클리어하는데 8시간이 걸렸어. 리슈엘은 수칭어를 신나게 쳐다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고 플레이어의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거야. 수칭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보스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 린테나오가 말하길 맞아. 공략에 따르면 보스는 썩은 늑대와 병사를 조종하는 이슬 지도자야. 그리 어렵진 않지만 지구전이지. 우리 라인업으로는 2시간은 걸릴 거야. 리세가 묻길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수칭얼이 말하길 쉬면서 준비하자. 린테나오가 말하길 맞아. 30분만 쉬자. 쉬는 동안 린테나오는 시스템을 확인했어. 그는 생각했어. 최대 HP 증가량이 적어.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러고는 슬라임의 스탯을 확인했지. 새로운 스킬도 없고 스탯도 눈에 띄지 않아. 보스전이 어렵지 않기를 바라야지. 갑자기 엄청난 폭발에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이야? 그들은 절벽 위에 눈부신 빛을 내는 기린을 봤어. 린테나오는 놀랐어. 저건 뭐지? 저건 숨겨진 기린 보스야. 스킬과 스탯이 엄청 높아. 린테나오는 놀랐어. 기린이 나올 줄은 몰랐어. 숨겨진 보스가 나올 줄은 몰랐어. 운은 좋지만 지도자보다 강해. 기린은 린테나오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어. 린테나오는 최면에 걸렸어. 그는 중얼거렸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슬라임은 당황해서 그를 쫓아갔어. 세게 물었어. 고통에 깨어났어. 아파.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슬라임을 봤어. 왜 날 물었어? 린테나오는 리세와 수칭얼이 최면에 걸린 것을 깨달았어. 너희들 같아. 너무 아름다워. 린테나오는 그들을 끌어당겼어. 조심해. 그들은 바위 뒤에 숨었어. 수칭얼이 말하길 기린이야. 예상치 못했어. 리세는 궁금해했어. 보스는 두셔 지도자 아니었어? 어떻게 기린이 된 거야? 수칭얼이 설명했어. 기린은 생명을 보호해. 우리가 토끼를 너무 많이 죽여서 깨어난 거야. 리세가 말하길 우리는 전에 늑대와 두셔를 죽였어. 개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수칭이 대답했어. 맞아. 우리는 그냥 전략대로 보스를 물리치면 됐어. 통과할 수 있었는데 숨겨진 보스를 건드린 거야. 지도자보다 훨씬 강해. 전멸할 가능성이 높아. 리세가 눈물을 터뜨렸어.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도망갈 수 있을까? 린테나오가 말하길 도망갈 수 없어. 눈밭에 발자국을 남겼어. 리세는 자책했어. 당근을 가져온 내 잘못이야.
두셔를 죽였어야 했어. 이제 보스를 찾았어. 우리는 죽을 거야. 린테나오는 그녀를 위로했어. 덕분에 클리어 시간이 더 빨라졌어. 리세는 린테나오의 말을 들었어. 맞아. 보스를 물리치면 클리어할 수 있어. 린테나오가 말하길 작은 보스.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수칭얼이 말하길 그냥 기린일 뿐이야. 이 아줌마가 무서워할 것 같아. 발목 잡지 마. 리세는 그들을 봤어. 너희들. 고마워. 기린이 포효했어. 린테나오가 말하길 우리를 찾았어. 기린이 그들에게 돌진했어. 린테나오는 외쳤어. 흩어져. 바위를 부쉈어. 그러자 기린은 영혼 세척의 노래 스킬을 사용하여 세 사람 모두 견딜 수 없는 극도로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린테나오가 외쳤다. 리세. 리세는 즉시 현자의 이야기 노래 스킬을 사용했다. 리세의 부드러운 목소리 덕분에 기린은 점점 진정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끔찍한 포효를 내질렀다. 그것은 짓밟기 발굽 스킬로 세 사람을 공격했다. 기린의 뿔이 리세를 찌르려는 순간 수칭얼이 간신히 뿔을 잡고 땅에 짓눌렀다. 그러고 나서 무릎으로 기린의 머리를 세게 쳤다. 수칭얼은 도발적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잡아봐, 꼬마 마라. 그녀의 행동은 기린을 완전히 격분시켰다. 그것은 수칭얼을 쉴 새 없이 쫓아갔다. 하지만 수칭얼은 기린의 공격을 쉽게 피했고 심지어 콧방귀를 끼며 생각했다. 숨겨진 보스도 별거 아니네. 갑자기 린테나오가 외쳤다. 수커추노, 조심해. 유니콘이 뿔로 수칭얼의 몸을 꿰뚫었다. 수칭얼이 깜짝 놀라 외쳤다. 뭐? 리슈에가 달려와 소리쳤다. 수칭. 그녀는 초조하게 수칭얼을 불렀다. 수칭얼, 정신 차려. 린테나오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슬라임을 소환했다. 슬라임, 우리가 나설 차례야. 슬라임은 이제 9레벨이었다. 그 능력과 힘이 크게 증가했다. 끊임없이 유니콘에게 점액을 뿌리며 돌진했다. 리슈에가 놀라 소리쳤다. 정말 강해. 저건 보스 웹불 유니콘인데 그걸 압도하고 있어. 린테나오는 기린은 어둠 속성 공격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마물화된 슬라임이 그 천적이 될 줄이야? 그는 계속 슬라임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슬라임은 계속 기린에게 점액을 뿌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했다.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기린은 몸을 돌려 도망쳤다. 셋은 기린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도망치려 하고 있어. 린테나오가 비웃었다. 어림없어. 그는 슬라임을 보며 말했다. 슬라임, 강력 부식 슬라임 마물을 사용해. 슬라임은 즉시 녹아내려 붉은 섬광이 되어 기린을 쫓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유니콘 바로 앞에 나타났다. 슬라임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점액을 유니콘에게 뿌렸다. 유니콘이 천천히 쓰러지는 것을 본 린테나오가 말했다. 슬라임, 잘했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유니콘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 먼지가 가라앉자 유니콘은 빠르게 모두에게 엄청나게 귀청을 찢는 음파를 발사했다. 린테나오가 외쳤다. 빨리 길을 막아. 유니콘은 이 기회를 틈타 슬라임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린테나오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명령했다. 슬라임 피해, 분열해. 유니콘이 슬라임을 전력으로 찌르지만 슬라임은 분열 스킬을 이용해 쉽게 피한다. 슬라임을 찌를 수 없음을 깨달은 유니콘은 짓밟기 스킬로 전환한다. 린테나오는 살짝 초조했다. 그는 빨리 끝내야 했다. 완전 무장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슬라임, 강력 부식 점액을 사용해. 유니콘이 슬라임을 세게 짓밟아 바닥에 납작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유니콘은 또 다른 슬라임이 등 뒤에 갑자기 나타난 것을 몰랐다. 그 슬라임은 모든 힘을 다해 유니콘을 붙잡고 부식성 물질을 사용했다. 유니콘은 이때부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시스템에서 치명타를 입어 웹불 유니콘이 폭주 상태에 들어섰다고 알렸다. 린테나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거 안 좋은데. 웹불 유니콘이 미쳐버렸어. 그는 빠르게 슬라임에게 명령했다. 당장 후퇴해. 슬라임은 빠르게 유니콘의 몸에서 벗어나 그의 뒤로 뛰어올랐다. 사람과 짐승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린테나오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공격을 멈췄네. 왜지? 그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잠깐, 저건 유니콘의 피가 그의 발밑으로 흘러내려 천천히 퍼졌다. 그 피웅덩이 위로 꽤 많은 작은 싹들이 돋아났다. 이때 수칭얼은 평정심을 잃고 소리치며 달려왔다. 린테나오, 거기서 뭐해? 빨리 끝장내버려. 리슈에도 빠르게 뒤따라왔다. 나도 도울게. 린테나오는 서둘러 그들을 멈췄다. 잠깐만.
수칭얼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매번 망설이다니 내가 직접 해야겠어. 눈 깜짝할 사이에 수칭얼은 단호하게 유니콘을 처리했다. 끝났다. 땅에 쓰러진 유니콘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수칭얼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서 유니콘을 바라봤다. 그녀는 놀라 외쳤다. 울고 있어. 갑자기 유니콘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와 하늘로 치솟았고 귀를 찢을 듯한 소리가 뒤따랐다. 셋은 빠르게 귀를 막았다. 너무 시끄러워. 유니콘이 낸 소리는 너무 강력해서 근처 절벽이 산산조각 나 떨어졌다. 거대한 바위가 린테나오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 린테나오가 슬라임에게 명령했다. 슬라임, 삼켜버려. 슬라임이 빠르게 나타나 힘을 써서 거대한 바위를 붙잡았다. 아주 빠르게 슬라임은 거대한 바위 전체를 삼켰다. 린테나오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성공. 하지만 바위가 하나뿐이 아니야. 수많은 다른 바위들이 떨어지고 있어. 이거 안 되겠어. 이곳이 무너지려고 해. 린테나오는 다른 두 명에게 빠르게 신호를 보냈다. 너무 위험해. 빨리 내게 와. 이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가 서 있던 바로 옆에 바위가 떨어졌다. 도망치지 않고 있던 소진에게도 바위가 곧장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바위를 두 개로 쪼갰다. 그리고 그녀는 직장인 월급보다 빠르게 린테나오에게 달려갔다. 린테나오는 재빨리 슬라임을 이용해 방패를 만들어 그들 셋 모두를 바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다. 수칭얼은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주변이 온통 무너지고 있는 거지? 린테나오가 설명했다. 이 지역의 수호수가 죽어서 마력이 흩어지고 있어. 그는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다. 이거 안 좋겠는데. 유니콘 근처에 죽어가고 있는 유니콘에게 또 다른 바위가 떨어지고 있었다. 린테나오는 즉시 슬라임에게 명령했다. 분열을 써서 유니콘을 보호해. 슬라임은 빠르게 둘로 나뉘어 유니콘에게 달려가 바위를 막았다. 그러고는 유니콘을 덮는 방패를 형성하여 떨어지는 바위로부터 벗어나게 도왔다. 유니콘은 저절로 피를 한 모금 뿜어냈다. 이설이 외쳤다. 봐봐, 다들 불사의 몸이 무너지던 것을 멈췄어. 린테나오가 말했다. 가보자. 가서 확인해보자. 수칭얼은 유니콘을 보고 약간 놀랐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린테나오가 설명했다. 유니콘의 피는 치유력이 있어. 그래서 피가 닿았던 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유니콘은 그러고 나서 온 힘을 다해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다. 수칭얼은 초조하게 말했다. 그냥 죽여버리자. 우리는 아직 심연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고. 린테나오가 그녀를 막았다. 기다려. 아직 죽이면 안 돼. 수칭얼이 화를 내며 그에게 물었다. 방금도 죽이려는 걸 막았잖아. 린테나오, 무슨 소리야? 이설이 말했다. 잠깐, 이 유니콘 뭔가 이상해. 수칭얼은 놀라서 그녀를 돌아봤다. 이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린테나오는 유니콘의 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뭘까? 방금 뭘 표현하려고 했던 걸까? 갑자기 유니콘이 포효했다. 이설은 뿔에 맞을 뻔했다. 수칭얼이 화를 내며 말했다. 더는 못 참겠어. 죽여야 해. 린테나오가 다시 그녀를 막았다. 잠깐. 수칭얼이 그에게 찡그렸다. 린테나오, 말했잖아. 더는 못 기다려. 하지만 그때 유니콘은 다시 쓰러졌다. 그러자 유니콘의 배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오려는 듯 솟아올랐다. 린테나오가 말했다. 잠깐, 녀석의 배 안에 뭔가가 있어. 작은 뿔 하나가 유니콘의 배를 뚫고 나왔다. 수칭얼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아기 유니콘이 나타났고 이설이 외쳤다. 또 다른 유니콘이야. 수칭얼은 깜짝 놀랐다. 또 다른 놈이라고? 그녀는 재빨리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보스는 부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럼 회복하기 전에 그냥 죽여버릴 거야. 린테나오는 여전히 수칭을 막아서며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수칭얼은 린테나오의 얼굴을 손톱으로 스쳐 상처를 입히고 지나쳤다. 그의 피가 아기 유니콘의 뿔 위로 천천히 떨어졌다. 피가 닿는 순간 그 뿔은 갑자기 빛을 뿜어냈다. 타틴니가 린테나오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울려 그들 세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계약 성공. 린테나오는 몸을 돌려 발밑 풀밭에서 이상한 황금빛이 천천히 나타나 위로 솟구쳐 자신의 이마에 닿는 것을 보았다. 시스템은 즉시 아기 유니콘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했다. 린테나오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짐작했던 대로 방금 전 유니콘의 반응은 정말로 뱃속의 새끼를 보호하려던 것이었어. 다만 이 어린 짐승을 계약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 결국 내 두 번째 소환수를 얻었군. 수칭얼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유니콘은? 갑자기 린테나오가 외쳤다. 왜 저렇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지? 기린의 피로 인해 생겨난 주변 풀들이 갑자기 이상한 빛을 내뿜고 있어. 그러고는 땅이 여러 줄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설이 소리쳤다. 다들 봐봐. 땅이 갈라지고 있어. 수칭얼은 리세를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멍하니 뭐해, 론? 떠나기 전에 린테나오가 기린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내 새끼는 내가 데려갈게. 잘 보살펴줄게. 균열이 린테나오가 앉아있던 곳까지 번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앉아서 시스템 알림을 읽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군. 발밑까지 균열이 번졌는데도 심지어 슬라임도 그걸 알아차리는데 린테나오는 여전히 참을성 있게 앉아서 알림을 읽고 있다. 축하합니다. 기록을 깼습니다. 현재 리더보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린테나오의 눈이 놀라움에 점점 커졌다. 저기서 수칭얼이 소리쳤다. 린테나오, 뭐 하는 거야? 빨리 이쪽으로 와. 그제야 린테나오는 일어나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와 슬라임은 둘 다 떨어졌다. 수칭얼은 다급하게 린테나오를 외쳤다. 그가 떨어지는 동안 시스템이 나타나 인스턴스를 떠날 건지 물었다. 린테나오는 망설임 없이 즉시 얘를 선택했다. 그와 슬라임은 빠르게 사라졌다. 리세와 수칭도 곧이어 서서히 사라졌다. 둘 다 빠르게 인스턴스를 떠났다. 리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난 정말 죽을 줄 알았어. 린테나오를 보자마자 수칭은 린테나오를 소리쳤다. 린테나오는 빠르게 그녀를 진정시켰다. 진정해. 동시에 모두 알림을 받았다. 봐, 다들 봐. 랭킹에 변화가 있어. 새로운 사람이 목록에 올랐어. 맞아. 랭킹 목록이 오랫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었잖아. 누가 올라올지 궁금하네. 1등도 아닌데 뭘. 뭐가 그렇게 난리야. 아무도 퐁총의 기록을 깰 수 없어.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다. 누군가 나오고 있어. 이 팀이 분명 기록을 깼을 거야. 가서 보자. 린테나오 일행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방금 팀이 나왔다고 추측했다. 그들이 기록을 깬 걸까? 누군가 반박했다. 너 바보야. 그 팀은 방금 쫓겨났잖아. 분명 강제로 떠나게 됐을 거야. 절대 그들이 아냐. 아, 맞다. 그게 말이 되지. 그럼 빨리 가자. 안 그러면 그들에게 붙을 기회를 놓칠 거야. 그 말을 듣고 타티니는 피가 끓었다. 너희 방금 뭐라고 했어? 라이투엣은 빠르게 그녀를 안아 말렸다. 타티니 언니, 진정해. 진정하라고. 린테나오는 뒤돌아 문을 바라봤다. 왕동 일행도 이때 나왔다. 군중은 그들이었군 하고 추측했다. 그는 오만하게 린테나오를 보며 비웃었다. 린테나오, 너도 나왔구나. 그와 그의 일행은 계속 비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오, 너 같은 쓸모없는 녀석이 살아남을 줄은 몰랐네. 분명 강제로 텔레포트 됐겠지. 맞지? 그러더니 투앤니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이게 교내 퀸카 아니야. 에, 이 쓸모없는 녀석이랑 같은 팀이야. 추다이의 아들이 거들었다. 맞아. 우리 동 형님을 따르지 그래. 그는 전사 클래스야. 타티니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보며 말했다. 사라져, 더러운 쓰레기들아. 쫑 반파이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우리에게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군. 왕동, 그를 말려. 인페이, 돌아와. 그러더니 린테나오에게 말했다. 린테나오, 이번에 나와 너의 차이를 드디어 알겠어? 린테나오는 낄낄 웃으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내게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누구에게 더 큰 격차가 있는지 말이야. 왕동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뭐라고 했어?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스템 알림이 떴다. 랭킹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현재 1위 린테나오. 왕동은 충격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장인페이와 주데이사는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린테나오. 1위라니. 왕동은 즉시 린테나오를 풀어줬다. 시스템이 1위 린테나오라고 공지했다. 모두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봐, 모두 1위가 정말 린테나오야. 대신 팡창이아는 3년간 랭킹을 지배했지만 실제로 밀려났어. 새로운 전쟁의 신이 나타난 건가? 가서 그에게 붙어보자. 주데이사는 여전히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그 녀석은 패배자잖아. 어떻게 그가 1위가 될 수 있어? 그게 분명해. 장인페이가 말했다. 난 그 녀석이 뭘로 속였는지 알아. 저 쓸모없는 녀석 분명 사기쳤을 거야. 지난번 학교 시험에서도 사기쳤으니까 이 순위도 조작한 게 분명해. 저 놈은 사기꾼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딱히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사기라니 그럴 리가. 새로운 고수가 나타난 줄 알았는데 정말 사기꾼인 걸까?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지하군. 여긴 어둠의 시면 던전 랭킹이다. 내까짓 게 감히 사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장인페이가 소리쳤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보자마자 그는 침묵했다. 방금 나타난 일행은 모용이가 이끌고 있었고 그 뒤를 여동생 모용설, 그리고 유헝, 숭샤오란 방이 3명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레벨이 매우 높고 모두 8비 등급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모용 남매잖아 하고 감탄했다. 직접 본 건 처음인데 정말 아름다워. 이 아우라 역시 모용 가문은 황금으로 불릴만해. 성주 군단, 린테나오도 모용이 일행을 바라봤다. 모용 가문이라 그는 은밀히 평가했다. 둘 다 직업 칭호를 가지고 있군.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와는 달리 가문의 전문 직업인들은 보통 고정된 순간이동 문을 통해 어둠의 시면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광장으로 와서 팀을 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어둠의 시면에 들어가는 가문 전문 직업인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팀을 꾸렸는데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그들의 목적은 뭘까? 모용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왕둥은 서둘러 모용설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모용 아가씨. 저는 황둥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위대한 재능을 가진 성스러운 방패 전사죠. 하지만 모용설은 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 이것을 본 장인페이가 모용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감히 동형님을 무시하고 저 쓸모없는 녀석을 찾아가? 야, 너희 다 눈이 멀었어? 우리 동형님은 성스러운 방패의 전사라고. 모용설은 차갑게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성스러운 방패 전사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슬프군. 장인페이는 더욱 화가 났다. 뭐라고? 왕둥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다음 모용설에게 말했다. 날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먼저 경고하겠어. 저 녀석은 정말 쓸모없어. 분명 어떤 속임수를 써서 순위를 올렸을 거야. 떠나기 전에 그는 린테나오를 위협했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라. 다음번엔 내가 진짜 힘이 뭔지 보여줄 테니. 가자.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수춘이 입을 열었다. 드디어 갔네. 저 지저대는 게 때문에 기가 먹먹할 지경이었어. 이때 모용이가 다가와 린테나오에게 물었다. 당신이 검은 시면 랭킹을 갱신한 린테나오 씨 맞죠? 맞죠?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용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린테나오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나를 찾고 있는 건가? 그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용설이 불쾌하게 말했다. 바보야. 우리 오빠가 악수하잖아. 모용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사오세. 린테나오가 머뭇거렸다.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수칭얼이 린테나오의 팔을 잡고 그를 멈춰 세웠다. 이봐. 그녀가 모용이에게 말했다. 눈이 멀었나요? 이 사람이 이미 우리 팀이랑 같이 있는 거 안 보여요. 짜증이 나서 그녀는 그의 팔을 너무 세게 쥐었고 린테나오는 아, 팔 하고 외쳤다. 모용이는 화가 났지만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그분과 이야기 중이었는데요. 비켜주세요. 수칭얼은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린테나오와 리세를 직접 끌고 갔다. 이 사람을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당신한테 잔소리하고 싶지도 않아요. 린테나오, 리세, 가자. 예상치 못하게 모용설이 그녀를 막아섰다. 많이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린 그냥 이 사람을 원할 뿐이야. 주변의 군중은 또다시 수군거릴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계속 말했다. 무슨 일이지? 모용 가문이 소환사를 빼앗으려고 해. 그는 그냥 소환사가 아니야. 검은 시면 기록을 깬 랭킹 1위 소환사잖아. 뭐라고? 어쩐지. 모용 가문도 기록을 깨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해. 그러니 그와 직접 팀을 맺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말도 안 돼. 수칭얼은 생각했다. 린테나오를 빼앗기면 내 랭킹 기록도 밀려날 거야. 무롱유가 그녀를 막아섰다. 비켜주세요. 오늘 꼭 그를 데려가야 합니다. 군중은 계속해서 수근거렸다. 망설이지 마. 무롱 가문과 맞서는 것보다 합류하는 게 훨씬 쉽고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어. 맞아. 특히 A급 2명에 B급 3명이나 있는데 말이야. 전문가들이지. 리세는 린테나오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정말 그들에게 합류하지 않을 건가요?
수칭얼이 소리쳤다. 감히 그럴 리 없어. 무롱유가 수칭얼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그에게 직접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지. 그 후 그는 계속해서 린테나오를 설득했다. 우리 골든 성마스터 팀은 당신이 우리 팀에 합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칭얼이 그를 거절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린테나오는 안 그럴 거야. 갑자기 린테나오가 말했다. 좋아. 리세와 수칭얼이 그를 보며 놀라 물었다. 뭐라고? 린테나오가 다시 말했다. 좋아. 수칭얼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방금 뭐라고 했어? 리세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왜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무롱유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정말 현명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룹에 합류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린테나오는 여전히 시스템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타티니가 큰 소리로 그를 말렸다. 안 돼. 그들에게 동의하면 안 돼. 무롱유는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기록을 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윈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것은 린테나오가 아니오를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무롱슈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뜻이죠? 린테나오는 웃었다.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기꺼이 당신들과 합류하겠지만 먼저 내 요구 사항 몇 가지에 동의해야 합니다. 무롱슈는 거만하게 말했다. 당신 같은 소환사를 합류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호의이니 감사할 줄 아세요. 린테나오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떠났다. 더 이상 협상은 없어. 됐어. 무롱유가 황급히 그에게 물었다. 잠깐만요. 당신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린테나오는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정말 몇 가지 사소한 조건일 뿐입니다. 첫째, 암흑심연에 들어선 후 모든 사람은 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내 허락 없이 누구도 나와 경험치를 두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몬스터를 처치하여 얻는 모든 전리품은 내 것입니다. 무롱유 일행은 그의 조건을 듣고 충격받았다. 뭐라고? 군중은 놀라 외쳤다. 이건 그야말로 폭군 같은 조항이지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이 조건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 동의한다면 무롱 가문이 소환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랭킹에 오를 수 없을 것이다. 이 전략은 정말 기발해. 린테나오가 미소 지었다. 그러니 내 조건에 동의하면 바로 팀을 이끌겠습니다. 송샤오란과 우방은 무롱유에게 불만을 표하며 말했다. 대장님, 우리는 그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수칭얼이 비웃었다. 뭐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럼 능력이 된다면 직접 랭킹을 올려봐. 군중은 수근거렸다. 그가 감히 무롱 가문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정말 대담하군. 그는 이미 펑잔샨의 기록을 깼어. 시장조차 그에게 여유를 줘야 할 정도야. 이씨는 화가 났다. 내가 저 건방진 녀석을 혼내주겠다. 무롱유가 재빨리 그를 말렸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잊지 마세요. 그는 애써 웃으며 린테나오에게 말했다. 린 선생님, 팀을 꾸릴 생각이 없으시다면 왜 번거롭게 그런 놀림조의 말을 하십니까? 린테나오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팀이 사람을 빼앗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걸 못 보겠어. 무롱 수인은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무롱, 다시 그녀를 막아. 이번에는 그는 이전의 온화한 태도를 버리고 경고하는 투로 바뀌었다. 겨우 한 굿이면 랭킹일 뿐이다.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조심해. 지나친 즐거움은 슬픔으로 변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 가자. 수칭얼은 마치 파리를 쫓아내듯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어서 가버려. 무롱수인은 여전히 화가 나 있다. 그녀는 뒤돌아서 린테나오를 노려본다. 린테나오,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린테나오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말한다. 가자. 암흑심연에 2번만 더 들어가면 레벨 10으로 오를 수 있어.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 이렇게 소름이 끼치지? 수칭얼과 리슈에는 화난 목소리로 그에게 소리쳤다. 넌 애초에 우리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잖아. 그랬지. 우리에게 거짓말까지 했어. 난 내가 그런 은혜를 모르는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지. 린테나오는 두려워하며 설명하려 한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불행히도 그가 설명하기도 전에 그의 비명이 산에 울려 퍼졌다.
린테나오를 때린 후 수칭은 화를 내며 리슈에를 끌고 갔다. 먼저 보급품을 보충하고 나중에 다시 모이자. 린테나오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아프잖아. 그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 그는 시스템을 보며 생각했다. 다음 차례까지 아직 1시간 넘게 남았어. 그러니 먼저 쉴 곳을 찾아야겠어. 그는 레벨업을 위해 숲으로 이동했다. 기린수를 사냥해서 얻은 경험치로 그는 레벨 6에 도달했다. 좋아. 내가 잡은 기린수의 구체적인 능력을 아직 모르겠어. 시스템 정보를 확인한 후 그는 기린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유니콘 비스트 1위로 나와라. 그가 말을 마치자 눈부신 빛이 나타났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뭔가 이상했다. 린테나오는 무릎을 꿇고 외쳤다. 내 소환수는 어디 있지? 시스템이 알렸다. 소환 실패. 소환 생물의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린테나오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시스템이 린테나오에게 물었다. 소환 생물이 아직 부화하지 않았습니다. 부화를 확정하시겠습니까? 린테나오는 생각했다. 3일이라니 너무 길잖아. 결국 잊어버리자고 생각했다. 기다릴 수밖에 없지. 좋아. 아직 전리품을 확인하지 않았어. 시스템 표시, 시면 할랭골 클리어 보물상자를 열어 랜덤 장비, 재료, 약품 등을 획득하세요. 여시겠습니까? 린테나오는 궁금했다. 뭐가 나올지 보자. 그는 그것을 눌렀고 편지를 받았다. 이건 꾸러미인가? 린테나오는 약간 놀랐다. 역사적 기억을 기록한 선물 가방이군. 그는 랭킹판에서 최속의 남자 칭호를 보았다. 야, 설마. 이 칭호는 무슨 의미지? 최속의 남자라니 이게 뭐야? 됐어. 먼저 선물 가방을 열자. 린테나오는 시스템에 명령했다. 열어봐. 먼저 스테이지 클리어 보물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방어구 세트를 얻었어. 내 운도 나쁘지 않네. 첫 번째 상자를 연 후 린테나오는 소리쳤다. 방어구 세트를 얻었어. 내 운도 나쁘지 않네. 그러고는 남은 상자로 시선을 돌렸다. 이건 또 뭐가 나올지 보자. 그는 외쳤다. 실제로 실버 등급 장비가 나왔잖아. 린테나오는 회상했다. 장비 등급은 무등급, 브론즈, 실버, 골드 9가지 종류로 나뉜다.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레디언트, 레전더리, 그리고 갓등급. 갑자기 실버 등급 장비를 얻을 줄은 몰랐어. 이건 하늘이 나를 돕는 것 같아. 린테나오는 빠르게 아이템을 사용해보았다. 그는 방금 장비를 착용했다. 그는 감탄했다. 갑옷이 있으니 정말 다르네. 갑옷을 착용하니 스탯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속성이 많이 증가했고 스킬 포인트도 3개나 있네. 그는 시스템을 보더니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거지.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완료. 1레벨 무기들이 모두 3레벨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알렸다. 린테나오는 자신있게 업그레이드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인던 파밍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어. 다음으로 그는 슬라임을 레벨업 시키기로 결정했다. 슬라임은 9레벨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 힘은 더욱 강해졌다. 린테나오는 100포인트를 희생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시스템이 알렸다. 신선한 피를 바치시오. 진화까지 6레벨 남았습니다. 그는 궁금했다. 이게 뭐지? 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진화라니 진화도 가능하다고? 린테나오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을 계속 조작했다. 진화하면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스킬을 얻는 건가? 한번 해봐야겠어. 미친 듯이 모든 것을 누른 후 그는 형용할 수 없다고 외쳤다. 그는 결심했다. 그냥 진화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 그의 초기 HP는 1100이었지만 희생 후에는 500분이었다. 시스템은 빠르게 희생이 성공했다고 알렸다. 슬라임의 몸도 변하고 있었다. 온다. 한 줄기 빛과 강한 바람이 나타났다. 빛이 사라지자 한 몸이 천천히 드러났다. 린테나오는 그 결과에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있었다. 블랙록 광장 밖에서 수칭얼은 초조하게 생각했다. 집결 시간이 되었는데 린테나오는 어디로 도망친 거야? 리슈아는 그녀에게 말했다. 팀 패널을 열어서 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수칭얼은 듣고 시스템을 열었다. 그녀는 맞다고 말했다. 내가 한번 해볼게. 린테나오의 위치가 숲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궁금했다. 린테나오는 왜 숲으로 들어간 거야? 확인한 후 그녀는 리세를 끌고 갔다. 가자. 그를 찾으러 가자. 리세는 수칭어를 뒤쫓으며 외쳤다. 기다려. 린테나오는 눈앞의 생명체를 보고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뭐, 저건 슬라임이 강화된 후 엄청난 미소녀로 변해 있었다.
린테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젠장. 그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며 생각했다. 그가 서 있는 것을 본 슬라임은 기쁘게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야, 뭐 하는 거야? 주인에게 아양 떨듯 그에게 뛰어올라 즐겁게 웃었다. 그리고 그는 너무 가까이 있는 슬라임을 보고 더욱 얼굴을 붉혔다. 린테나오는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고 슬라임을 일으켜 세웠다. 야, 아무리 그래도 소환수한테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는 즉시 시스템에서 셔츠를 꺼내 슬라임에게 주었다. 여기, 이거 입어. 슬라임은 셔츠를 받아 잠시 생각하더니 옷을 어떻게 입는지 모르고 셔츠를 삼켜버렸다. 린테나오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머리를 문질렀다. 이건 내가 입는 거야. 그는 셔츠를 다시 가져와 슬라임에게 팔을 내밀라고 손짓했다. 그는 슬라임에게 셔츠를 입히며 한숨 쉬었다. 내가 꼭 행복한 아빠처럼 보이네? 셔츠를 입힌 후 그는 슬라임이 인간처럼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알아차렸다. 이것은 그를 꽤 놀라게 했다. 소환수도 전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나? 설마 인간 형태라서 그런 건가? 린테나오는 시스템을 보려고 앉았다. 아직 진화한 슬라임의 새로운 속성을 보지 못했어. 한번 보자. 한참을 본 후 그는 외쳤다. 오, 새로운 스킬 2개야. 하나는 광역 스킬, 하나는 단일 공격 스킬. 극부식 산성비는 업그레이드 후에 새 스킬인 게 분명해. 악마의 포옹은 고급 스킬이군. 이 두 스킬은 꽤 강해 보여. 기회가 되면 한번 써봐야겠어. 한편 이쪽에서 타티니는 린테나오를 찾으며 그가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갔는지 궁금해했다. 린테나오의 위치가 꽤 가까운 것을 보고 그녀는 라이투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자. 바로 저기야. 잠시 후 그녀는 마침내 린테나오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린테나오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 뒤따라오던 라이투엣이 빠르게 나타나 말했다. 찾았다. 아, 힘들어 죽겠네. 갑자기 그녀는 티니가 보는 장면을 보고 얼굴을 붉혔다. 티니는 소리쳤다. 린테나오, 지금 뭐 하는 거야? 린테나오는 놀라서 돌아보며 궁금해했다. 너희들은 왜 여기 있어? 수칭은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오, 우리가 뭐 좋은 일 방해한 건가? 린테나오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수칭얼의 외침이 산에 울려 퍼졌다. 린테나오, 이 생마야. 그를 몇 번 때린 후 수칭얼이 코웃음 쳤다. 내가 슬라임 진화법을 어떻게 알아?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잖아. 린테나오는 억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한테 말할 기회나 줬어? 그러고는 일어서서 물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다들 여기 있어? 수칭얼이 대답했다. 모일 시간이야. 널 못 찾으면 어떻게 검은 심연에 들어갈 수 있어? 린테나오는 시스템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 나 쉬는 시간인데. 시간을 못 봤네. 인스턴스에 들어갈 시간이야. 나도 말해줄게. 우리 다 왔으니 들어가자. 그 순간 인스턴스 안에는 짐승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무롱 CS가 말했다. 오빠, 우리가 다 잡았는데도 아직 안 나타났어요. 무롱이는 손에 든 검을 보며 짐작했다. 누가 우리보다 먼저 간 것 같군. 이것은 그를 극도로 화나게 했다. 다른 사람이 가로챌 줄은 몰랐다. 이윙이 물었다. 보스, 이제 어떻게 하죠? 빵이셩이 영웅적으로 말했다. 누가 가져갔든 비싼 값에 다시 사오겠습니다. 우왕이 그를 꾸짖었다. 바보야. 천년 묵은 신수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비밀 임무잖아.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고 다닐 거야? 송샤오란이 의아해했다. 다른 길드가 먼저 가서 가져갔을까요? 무롱슈에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다들 입 다물어. 멍청한 것들. 분명 자유팀이 가져갔을 거야. 다른 길드들은 조각이 없으니 유니콘 짐승이 깨어났다는 걸 알 리가 없어. 다른 팀들이 검은 심연에 들어가서 우연히 마주치고 쓰러뜨리지 않는 한. 무롱이는 그 생각에 동의했다. 사오세의 말이 맞아. 검은 심연이 변하고 있고 신수가 예상보다 일찍 깨어났어. 우리 황금 성주님 외에는 다른 길드들이 이걸 미리 알았을 리 없어. 그 또한 매우 궁금했다. 신수가 죽고 검은 심연이 변하고 난이도도 높아졌어. 도대체 누가 그 신수를 쓰러뜨린 거지? 무롱시에가 그에게 말했다. 오빠, 만약 다른 사람이 가져갔고 검은 심연을 떠난 팀이 많지 않다면 그들을 모두 죽여서 다시 가져와야 해요. 특히 그 무지한 여성 말이에요. 무롱위는 그녀에게 반대했다. 안 돼. 우리 황금성주팀은 무분별한 학살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게다가 숨겨진 보스를 쓰러뜨린 이 사람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기록을 깬 새로운 소환사 린테나오가 아닐까 추측했다. 무롱새는 여전히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무롱이는 일행에게 신호를 보냈다. 좋아.
먼저 돌아가서 보고한 다음 나중에 논의하자. 그는 마롱슈를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 길드로 돌아가자. 그 말을 마치자 그의 일행은 즉시 던전을 떠났다. 린테나오 쪽으로 돌아와서 그는 손을 비비며 불평했다. 여전히 차갑네. 수칭얼이 앞서가며 재촉했다. 가자. 이걸 빠르게 승리하자. 린테나오는 그녀를 보며 한숨 쉬었다. 으휴, 이 아가씨는. 그들 셋은 빠르게 숲 깊숙이 들어갔다. 수칭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곳은 타락한 떠돌이 늑대의 첫 생성 지점이야. 이 아가씨가 너희를 워밍업 상대로 써주지. 갑자기 근처 덤불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수칭얼이 비웃었다. 이 아가씨의 날카로운 발톱을 만날 준비나 해. 그녀가 말을 마치자 늑대 무리가 뛰쳐나와 그들 셋을 공격했다. 리세가 겁에 질려 외쳤다. 왜 늑대가 5마리나 돼요? 린테나오가 갑자기 뭔가를 알아챘다. 첫 사냥터의 몬스터 수가 평소의 5배야. 뭔가 이상해. 수칭얼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5마리면 뭐 어때? 한 방에 다 쓸어버리는 걸 봐. 그녀는 리세에게 재빨리 신호를 보냈고 리세는 즉시 기술을 사용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방금 전까지 사나웠던 늑대들은 리세의 소리를 듣고 점차 진정되었다. 수칭얼은 그들을 흡족하게 바라봤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그녀는 극도의 속도로 늑대들 사이를 질주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쓸어버렸다. 수칭얼의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간단해. 린테나오가 감탄했다. 수칭얼의 레벨업 후 공격력이 한 방에 400이라니. 역시 전투 클래스답네. 여전히 자만심이 살짝 섞인 자신감으로 가득했어. 숫자는 소용없어. 뭐가 오든 다 죽여버릴 거야. 린테나오는 바닥에 널브러진 늑대들을 보며 궁금해했다. 그런데 왜 자칼이 더 많지? 그냥 우연인가? 이봐, 린테나오. 그녀가 재촉했다. 빨리 날 따라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고 다음 사냥터에서 진실이 밝혀지는지 지켜보자고 생각했다. 린테나오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둠과 공포뿐이었다. 그는 이곳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리세, 그녀가 신호했다. 계속 버프 걸어줘. 내가 이곳을 쓸어버리는 걸 봐. 리세는 재빨리 따랐다. 알았어. 갑자기 린테나오가 그녀를 멈춰 세우며 말했다. 갑자기 숲에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 바로 앞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땅에서 갑자기 솟아올랐다. 정의 늑대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 뒤로 다른 늑대 무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린테나오는 놀랐다. 그는 그들이 눈 속에 숨어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건 짐승 사냥 진영이야. 그는 그들을 보며 이것은 이전의 무의미한 공격과는 다르다고 추측했다. 이 몬스터들이 지능을 진화시킨 건가? 방금 나타난 늑대가 도끼를 휘둘러 그들을 내리쳤다. 수칭얼은 재빨리 리세를 붙잡고 뒤로 당겨 공격을 피하며 빨리 일어나 라고 외쳤다. 린테나오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서 늑대를 관찰했다. 이를 본 정의 늑대가 린테나오를 가리켰다. 알아차린 늑대들은 즉시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다른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우리 이제 끝났어 라고 비명을 질렀다. 린테나오는 침착하게 비웃으며 슬라임 소환을 사용했다. 동시에 문 밖의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땅이 흔들리고 있어. 누군가 갑자기 모두 봐, 입구에 움직임이 있어 라고 외쳤다. 문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뿐만 아니라 시체 조각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왔다. 모두 이 장면에 완전히 경악했다. 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 기어 나오려 하며 어둠의 심연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 라고 말했다. 경비병은 놀라서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다. 어둠의 심연이 혼란에 빠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상태였다. 그들은 땅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들은 죽었어. 모두 죽었어. 문은 계속해서 수많은 인간의 뼈 조각을 뿜어냈고 이는 극도로 섬뜩해 보였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욱 겁에 질려 울부짖었다. 해골이 정말 많아. 시스템이 난이도가 악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알렸다. 모두 더욱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어둠의 심연 난이도가 바뀌었어. 현재 난이도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빨리 시장의 어둠의 심연이 혼란에 빠졌다고 알려. 던전 안에서 린테나오는 여전히 소환 마법을 사용하여 악마 슬라임을 소환하고 있었다. 늑대 한 마리가 달려들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를 물려고 했다. 하지만 린테나오는 침착했고 붉은 형체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 늑대를 막아섰다. 그러자 수많은 점액이
정의 늑대들의 몸에 튀었다. 슬라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정의 늑대는 약간 떨었다. 늑대들은 순식간에 전멸했고 그들의 시체는 땅에 흩어져 있었다. 늑대들을 처리한 후 슬라임은 린테나오에게 다시 들러붙었다. 수칭얼과 리세는 정말 강하다라고 외쳤다. 대단해. 린테나오는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먼저 비켜있어 라고 지시했다. 이 말을 들은 수칭얼은 재빨리 리세를 데리고 떠났고 그럼 부탁할게 라고 말했다. 행운을 빌어. 안전한 은신처를 고른 후 수칭얼은 약간 걱정했다. 왜 몬스터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지? 린테나오 혼자서 이길 수 있을까? 이제 린테나오와 슬라임만이 늑대들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린테나오는 늑대들을 도발하며 덤벼봐 라고 말했다. 내 엄마도 못 알아볼 정도로 두들겨 줄게. 늑대들은 즉시 으르렁거리며 그를 공격하러 달려들었다. 린테나오는 뒤돌아 슬라임에게 슬라임, 놈들을 날려버려 라고 명령했다. 슬라임은 명령에 따라 손으로 늑대들을 후려쳤다.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뒤에서 나타나 린테나오를 공격했다. 리세는 걱정했다. 이제 어떡하지? 대장님이 앞뒤로 공격받고 있어. 수칭얼은 속으로 생각했다. 늑대왕과 고릴라 늑대의 힘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이번에 린테나오는 위험해. 린테나오는 재빨리 알아차리고 슬라임에게 슬라임, 방어해라고 명령했다. 슬라임은 재빨리 린테나오를 덮는 방패를 만들어 늑대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늑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앞으로 달려들어 방패를 물어뜯었다. 이를 목격한 텐니와 라이투에트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안 좋네. 하지만 곧 방패를 물어뜯던 늑대들은 모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라이투에트는 텐니 쪽에서 피가 빠지고 있어라며 안도했다. 잘 됐다. 슬라임의 점액은 부식성이 있어. 이번에는 두 늑대 왕이 끝장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대들은 여전히 슬라임을 세게 물어뜯어 두 여자를 놀라게 했다. 설마 슬라임을 물어뜯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두 늑대는 계속해서 방패를 뚫으려고 노력한다. 걱정돼. 어떻게 해야 하지? 방어가 무너지고 있어. 타테니가 말했다. 빨리 계속 치료해줘. 두 거대한 늑대도 이때 방패에 접근했다. 타테니는 라이투에트에게 조심해라고 상기시켰다. 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들이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본 람티에나오는 협동까지 하다니 정말 똑똑하네 라고 판단했다. 두 거대한 늑대는 공격하는 방패를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 리세는 조심해라고 외쳤다. 수의 슈베데러는 리세를 뒤로 당기며 뭐 하는 거야? 라고 꾸짖었다. 미쳤어. 리세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린테나오는 어떡하고? 라고 물었다. 수의 칭얼은 이를 악물고 내가 뭔가 생각해볼게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손에 든 약병을 바라보며 이것밖에 없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효과가 있는 활력 포션이다. 사용 후 신체는 일시적으로 강화되며 1분 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효과가 사라지면 2배의 피해를 입게 된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포션을 마셨다. 어쩔 수 없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린테나오는 슬라임에게 좋아, 가라고 명령했다. 슬라임은 힘을 써서 밀었고 두 거대한 늑대는 뒤로 밀려났다. 리세와 수칭얼은 모두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뒤로 밀려났고 슬라임은 늑대 한 마리를 잡아 꽉 껴안았다. 린테나오 또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며 악마의 포옹이라고 말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늑대는 고통에 울부짖었다. 체력 또한 크게 감소했다. 잠시 후 늑대 해골만 남았다. 이를 본 리세는 기뻐하며 환호했다. 수칭얼은 놀랐다. 그가 레벨 10 타락한 늑대 왕을 맨손으로 부쉈어. 이 순간 정의 늑대는 떨고 있는 남은 늑대를 아래에서 바라보았다. 그것은 망치를 집어들어 땅에 세게 내리치기로 결심했다. 남은 정의 늑대는 재빨리 그것에 매달렸다. 그들은 합쳐진 기술인 썩은 망치 폭풍을 사용했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무시무시한 토네이도를 만들어냈다. 린테나오는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했다. 유씨 가문의 용건풍인가? 수칭얼은 합쳐진 기술이야 라고 생각했다. 왜 저레벨시면 몬스터들이 합쳐진 기술을 사용할 줄 알지? 몬스터들이 합쳐진 후 방어력과 공격력이 크게 증가했다. 린테나오는 이걸 견뎌낼 수 없을 거야. 수칭얼이 다급하게 외쳤다. 린테나오, 조심해. 늑대들이 만들어낸 회오리 바람이 린테나오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슬라임은 재빨리 팔로 그의 허리를 감싸고 속도를 냈다. 린테나오가 외쳤다. 슬라임,
슬라임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실수로 회오리 바람에 빨려 들어갔다. 슬라임의 체력이 빠르게 크게 감소했다. 린테나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젠장, 이대로 가면 끝장이야. 리세는 너무 걱정돼서 울기 직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해? 수칭얼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린테나오, 이 아가씨가 아직 내게 죽을 허락을 안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에 마셨던 포션을 마셨다. 몇 초 만에 그녀의 몸과 힘이 모두 변했다. 그녀의 몸에 걸친 옷이 그녀 자신의 힘에 찢겨졌다. 리세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수칭얼. 수칭얼은 재빨리 그녀의 영적 곰 형태로 변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린테나오를 돕기 위해 회오리 바람으로 달려갔다. 리세는 수칭얼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더듬거렸다. 곰이다. 결국 그녀는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수칭얼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약이 나를 백곰 형태로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 지금 린테나오와 슬라임은 늑대들이 만들어낸 회오리 바람에 맞서 싸우고 있다. 수칭얼은 그들을 빨리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맹렬한 포효를 내지른다. 수칭얼이 오는 것을 보고 린테나오는 속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괴물이 있는 거지? 그는 서둘러 슬라임에게 명령한다. 슬라임, 후퇴해. 슬라임은 재빨리 그를 회오리 바람에서 꺼내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젠장, 벗어날 수 없어. 설상가상으로 수칭얼이 그의 바로 뒤에 나타난다. 린테나오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끝이야. 오늘 여기서 정말 죽는구나. 하지만 그때 나는 눈을 뜨고 내가 멀쩡하다는 것을 알았다. 괜찮아. 갑자기 목소리가 울렸다. 린테나오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수칭얼은 외쳤다. 멍하니 뭐 하는 거야. 공격해, 빨리. 린테나오는 그 곰이 그녀 수칭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체 없이 그는 슬라임에게 명령했다. 슬라임, 악마의 포옹. 슬라임의 몸에서 수십 개의 거대한 진홍색 촉수가 나타났다. 수칭얼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린테나오의 힘인가? 갑자기 그녀는 균형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두 마리의 늑대가 회전 동작을 결합하여 수칭얼과 린테나오를 공격하기 위해 가속 돌진했다. 타티니는 외쳤다. 린테나오, 서둘러. 그들이 다시 합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해. 린테나오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같은 속임수를 두 번 쓰게 하진 않을 거야. 슬라임. 그는 슬라임에게 늑대 무리를 공격하라고 신호했다. 슬라임의 촉수가 재빨리 두 마리의 늑대를 감쌌다. 그 후 린테나오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 마리 늑대의 몸이 즉시 먼지로 흩어졌다. 타티니는 기뻐하며 외쳤다. 놀라워라. 마침내 해냈어. 하지만 그녀는 곧 몸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린테나오는 착륙하며 말했다. 그래, 다행히 타티니가 제때 도착했어.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꼼짝없이 갇힐 뻔했어. 린테나오는 조금 궁금했다. 그런데 왜 전에 그녀가 곰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지? 그는 기쁜 듯 수칭을 부르며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수칭얼의 체력반은 이제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떨면서 생각했다. 두 배의 벌이 다가오고 있는 건가? 그녀의 온 몸이 땅에 쓰러졌다. 린테나오는 당황했다. 이봐, 무슨 일이야? 그는 서둘러 수칭얼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수칭얼을 불렀다. 그녀의 체력바를 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체력 10. 머리에 한 대만 맞아도 끝나는 거 아냐?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마실 포션을 꺼냈다. 걱정 마. 내가 바로 포션을 줄게. 약을 먹은 후 수칭얼은 천천히 깨어났다. 린테나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괜찮아. 갑자기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뭐지? 부드러운 것.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수칭얼은 망설이며 말했다. 테나오, 너의 그래. 린처나오의 얼굴은 완전히 붉어졌고 코피가 멈추지 않았어. 상황을 파악한 수칭얼은 변태라고 소리쳤어. 그녀는 그를 세게 때렸어.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맙서사, 난 결백해 라고 외쳤어. 옷을 정리한 수칭얼은 그를 살벌하게 노려봤어. 린처나오는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나랑 상관없어 라며 급히 해명했어. 수칭얼은 감히 누구에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며 그에게 경고했어. 그녀의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고 그는 수칭얼, 부끄러워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 수칭얼은 그의 멱살을 잡고 내 말 들었어? 라고 협박했어. 그는 서둘러 네 라고 대답했어. 네, 방금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일단 그를 놓아줬어. 떠나기 전에 그녀는 다시 한번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이라고 경고했어. 린처나오는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어. 수칭얼은 그를 용서하고 새를 확인하러 가겠어요. 라고 말했어. 린처나오는 즉시 순종했어.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 둘은 재빨리 리세에게 달려갔어. 리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린처나오는 그녀를 보고 한숨을 쉬며 정말 대단한 담력이네 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더 가까이 다가가 리세, 일어나 라고 불렀어. 리세는 멍하니 이전의 충격에서 깨어났어. 그녀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며 날 먹지마 라고 소리쳤어. 수칭얼은 그녀를 보며 괴물이 널 먹고 싶었다면 지금까지 널 살려두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했어. 린처나오 또한 그녀를 위로했어. 괴물은 파괴되었어요. 이제 안전해요. 리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바라봤어. 정말요? 린처나오는 긍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 말을 들은 리세는 달려와 그의 팔에 안겨 엉엉 울었어. 모두 살아있어. 정말 다행이다. 린처나오는 다행히 수칭얼이 제때 조치를 취했어 라고 말했어. 수칭얼은 재빨리 둘을 떼어놓았어. 리세는 그럼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빨리 논의해봐요 라며 재촉했어. 린처나오는 당신도 흑암의 난이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 수칭얼도 동의했어. 맞아요. 괴물의 수가 더 많고 심지어 그들의 힘도 이전보다 강해졌어요. 리세는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린처나오는 먼저 흑암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제안했어.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해요. 리세도 동의했어. 저도 동의해요.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수칭얼도 따랐어. 동의해요. 린처나오는 시스템을 열었어. 시스템에는 인스턴스를 조기에 떠나면 레벨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라고 표시되었어. 정말로 나가시겠습니까? 린처나오는 확인을 눌렀지만 시스템은 철수 실패를 알렸어. 세 사람은 모두 놀랐어. 무슨 일이야? 시스템은 또한 인스턴스의 난이도가 변경되었다고 발표했어. 린처나오는 놀랐어. 흑암의 난이도가 변경되었어. 리세는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말했어. 이건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수칭얼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했어.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초보자 수준의 흑암이야.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니야. 린처나오도 동의했어. 맞아요. 레벨 제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난이도만 증가했을 뿐이에요. 리세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방금 전에 일반 몬스터도 이미 너무 강했어. 보스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린처나오는 어쨌든 먼저 레벨 10까지 올려봐요 라고 대답했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수칭얼은 슈에어를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어. 슈에어 어디 가는 거예요? 슈에르는 우리 함께 가는 거 아니었어요 라며 궁금해했어. 린처나오는 우리 셋을 분리하면 경험치가 나뉘는 것을 막아 레벨업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 저는 보통 전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저를 따라와도 소용없어요. 이 말을 들은 슈에르는 어쩔 수 없이 수칭얼을 따라갔어. 알겠어요. 그럼 레벨 10에 도달하면 여기서 만나요. 두 사람이 떠난 후 린처나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어. 1시간 정도 후 린테나오의 레벨도 10으로 올랐다. 그는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10레벨에 도달했다. 지쳤어. 린테나오는 슬라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셋은 레벨 10에 도달했지만 다크 어비스는 소환수 레벨 제한이 없다. 내 소환수는 레벨을 올리려면 희생되어야 해. 슬라임은 15레벨로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속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린테나오는 속성 증가가 여전히 매우 느리다고 생각했다. 내 직업 때문인가? 자신의 속성을 살펴본 후 린테나오는 부화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소환수가 하나 더 있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 책에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네. 그는 책을 뒤적이며 빠르게 방법을 찾는다. 진짜다. 하지만 이때 세 마리의 늑대가 갑자기 슬라임 안에 있는 그를 둘러싸고 나타난다. 린테나오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돌아본다. 눈 덮인 산이 매우 강력한 붕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 린테나오는 초조하게 생각한다. 내 영혼이 깨어났구나. 리세의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진다. 도와줘. 거대한 망치가 수칭얼과 리세를 향해 휘둘러진다. 리세는 두려움에 질려 소리친다. 안 돼, 제발.
너무 무서워서 리세는 발을 헛디뎌 땅에 쓰러졌다. 수칭얼은 재빨리 뒤돌아 자신의 재빠른 고양이 기술을 사용하여 리세를 잡아달린다. 수칭얼은 간신히 리세를 공격에서 벗어나게 했다. 공포에 질린 리세는 머리를 감싸고 외쳤다. 우리는 만화가 다 떨어져 죽었어. 바로 그때 곤봉이 그들의 머리 위에 다시 나타났다. 수칭얼은 타격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그녀와 리세는 모두 산비탈 아래로 날아갔다. 린테나오는 슬라임을 외치며 달려왔다. 슬라임은 재빨리 팽창하여 그들 둘 다 감쌌다. 린테나오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하지만 그들 둘 다 심하게 다쳤다. 타티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내 손,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동시에 극도로 강력한 토네이도가 그들 세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람테나오는 긴장하며 올려다봤다. 거대한 의무 지도자가 그들 세 사람 앞에 나타났다. 테티니는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의무 지도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다. 비교해본 후 람테네이도 놀랐다. 정말 다르다. 그는 말했다. 몬스터가 이제 더 인간 같아. 시스템 표시에 따르면 이 몬스터 정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매우 강력하다. 타테니는 람티에나오를 격려하려고 애쓰고 있다. 람티에나오,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어. 달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몬스터는 발을 구르고 끔찍하게 포효했다. 람티엔하오는 그들을 막고 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린티엔하오는 다시 생각했다. 그건 옳지 않아. 악몽 난이도라고 해도 여전히 이 보스의 낮은 레벨일 뿐이다. 가슴에 있는 코어를 부술 수 있다면 희망의 빛이 있을 것이다. 몬스터는 그들 세 사람을 가리키며 남은 몬스터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린테나오는 슬라임에게 악마의 춤 기술을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슬라임은 몬스터를 하나씩 녹여가며 부드럽게 미끄러져 거대한 몬스터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린테나오도 자신의 풀바디 장비 기술을 사용했다. 덕분에 슬라임의 능력치가 크게 향상되었다. 슬라임은 갑자기 두 개로 나뉘어 몬스터 주위에 원을 그렸다. 주변을 둘러싸는 동안 한 슬라임은 몬스터에게 세게 밟혀 그 자리에서 즉시 로그아웃되었다. 린테나오는 매우 놀랐다. 뭐? 슬라임은 재빨리 몬스터의 발밑에서 기어나왔다. 린테나오는 재빨리 명령했다. 슬라임, 돌아와. 그는 부상당한 슬라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좋지 않아. 슬라임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아. 몬스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몬스터를 소환했다. 린테나오는 갑자기 자신이 방금 본 가속 소환 기술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즉시 기리나를 소환하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몬스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린테나오가 주문을 마치기 전에 두 마리의 늑대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수칭얼이 제 시간에 달려와 그가 두 마리의 늑대를 제거하도록 도왔지만 그녀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린테나오는 몬스터가 그를 겨냥하는 동안 가능한 한 빨리 주문을 외우려고 계속 노력했다. 몬스터가 곤봉을 휘두르자마자 방패가 제 시간에 나타나 그를 보호했다. 린테나오는 방패의 빛에 눈이 멀었다. 이게 뭐야? 리세가 말했다. 방어 라이트 서클. 알고 보니 리세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만들었다. 그녀는 린테나오에게 재촉했다. 캡틴, 서둘러요. 제 방어 라이트 서클은 레벨 1일 뿐이에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린테나오는 온 힘을 다해 주문을 계속 외웠다. 아주 빠르게 방패가 깨졌다. 동시에 알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슬라임은 린테나오를 위해 시간을 벌려고 몬스터의 손을 꽉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는 주문을 외우려고 했고 마침내 완료했어요. 괴물은 맹렬하게 몸을 비틀며 촉수를 부수고 슬라임으로부터 탈출했어요. 갑자기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와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린테나오는 그가 실제로 성공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는 성공적으로 기린을 소환했어요. 괴물은 다시 맹렬하게 짖었어요. 그의 온몸이 즉시 변형되었어요. 타테니는 람텐하오에게 위험하다고 말하려고 했었어요. 두티의 리더가 2단계에 진입했어요. 람텐하오, 빨리 떠나세요. 람텐하오는 그녀를 무시하고 카일란에게 명령했어요. 카일란, 서둘러. 힘이 솟아나 카일란의 뿔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카일란의 힘 아래 괴물의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것은 괴물의 가슴에 있는 코어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썼어요. 타테니는 놀라서 외쳤어요. 불가능해. 3만 건강 포인트를 가진 보스가 즉시 죽었어요. 람텐하오는 초조하게 카일란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아?
람텐하오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어요. 놀라워. 두티 리더가 패배했어요. 카일란, 너 정말 강하구나. 슬라임은 갑자기 그에게 기어올라 귀여운 척했어요. 그는 기쁘게 칭찬했어요. 잘했어. 내가 마지막에 그 모래 리더를 막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흙으로 변했을 거야. 아, 맞다. 린텐하오는 돌아서서 다른 두 명에게 물었어요. 너희 둘 괜찮아? 수의 친절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너에게 구원받을 줄은 예상 못했어. 그것은 내가 새로 소환한 야수야? 그녀는 외쳤어요. 레벨 1 야수가 모래 리더 보스를 이길 수 있다니 정말 끔찍해. 린텐하오는 껄껄 웃었어요. 나도 몰라. 그의 데미지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 수징어는 추측했어요. 모래 리더는 어둠 속성 몬스터이고 이 길이는 듀얼 라이트와 프로스트 소환 야수야. 만약 그것이 그렇게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면 속성 억제 때문일 거야. 린텐하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시스템은 갑자기 발표했어요. 탐험팀이 모래 리더 보스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것을 축하합니다. 보상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금빛 광채가 린텐하오의 눈앞에서 번쩍였어요. 이것은 무엇이지? 갑자기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어두운 공간에 린텐하오만 남았어요. 보라색 물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것은 연옥 영혼 상자라고 불립니다. 린텐하오는 그것을 잡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이 전설적인 등급 장비의 공격력과 방어력 스탯이 음수지? 그의 눈이 갑자기 놀라서 커졌어요. 잠깐만. 이것은 시스템 정보를 본 후 린텐하오는 다시 생각했어요. 영혼을 소환하여 싸우고 죽은 자의 영혼을 연결하여 생물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린텐하오의 손에 있는 물체를 직접 비췄어요. 그 빛이 끝난 후 시스템은 언데드 리더의 영혼 플러스 하나를 발표했어요. 린텐하오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어요. 언데드 리더의 영혼이 실제로 수집되었어요. 잠시 동안 전투가 끝나면 영혼을 수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막 돌아서자 늑대가 갑자기 린텐하오에게 달려들었어요. 다음 순간 늑대는 수칭어로 변신하여 그를 제압했어요. 수칭어는 낄낄 웃었어요. 놀랐지? 린텐하오는 궁금해했어요. 아직 몬스터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너는 정신 고양이가 아니야? 어떻게 늑대로 변신할 수 있어? 수칭어는 웃었어요. 숨겨진 장비 보상을 받은 사람이 너뿐이라고 생각해? 나도 하나 받았어. 그녀는 방금 받은 장비인 불사조 깃털을 보여주었어요. 린텐하오는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 공격력과 속도가 2배로 증가합니다. 분명히 빛나는 티어 장비일 뿐인데 왜 내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지? 시스템 정보를 확인한 후 린텐하오는 수칭거에게 궁금하게 물었어요. 불멸의 새 전사. 그게 뭐야? 수의 칭어는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읽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 린텐하오는 그녀에게 전투가 막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리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린텐하오, 수칭. 그녀는 작은 영혼과 함께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수의 칭어는 궁금하게 물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리슈에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린텐하오, 수칭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둘을 보호할 수 있어.